안녕하세요. 포마스쿨 대표 강사 제이 선생님입니다. 자, 드디어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수능을 앞두고 마지막 강의로 준비를 한 건데요. 자, 짧은 시간에 압축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장에 갔을 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평가원을 완벽하게 분석을 해서 자, 감히 이건 풀고 수능 보자. 이풀수라는 이름을 좀 붙여봤습니다. 자, 6월, 9월 평가원 시험지를 심층적으로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선생님, 이제 포마스쿨 이 제이 선생님이 직접 계속해서 강의했었던 그 핵심 스킬을 다시 한번 6, 9평 시험지에 빠르게 전략적으로 적용을 해서 자, 압축적으로 짧은 기간에 점수를 최대한 높여보자. 라는 목적으로 강의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우리 제자님들이 총정리하는데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긴 말 할 거 없이 바로 목적 유형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적. 우리가 여러 차례 얘기했었죠. 쉬운 문제지만 처음부터 쭉 읽어 내려오는 것보다 글을 절반으로 딱 쪼개서 후반부 절반, 그러니까 가운데 정도부터 읽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 다음 그 직접적으로 그 선택지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 선택지에 직접 등장한다. 즉, 내가 해석한 문장이 그대로 선택지에 들어가 있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자, 6월 시험지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글을 절반으로 쪼갰을 때 여기서부터 드러나죠. So, we'd like to offer you further benefits. 물론 이 한 줄만 딱 읽고 정답 몇 번 이러긴 좀 힘들었을 거고 조금 더 읽었어도 되지만 가장 핵심적인 거, 당신에게 좀 더 추가적인 benefit, 여기서는 이익 혹은 혜택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그걸 그대로 보여준 게 3번. 자, 박물관 멤버십 회원을 위한 이 부분 추가 혜택을 알려주려고 further benefit. 아까 봤던 그 further benefit 부분이 여기 추가 혜택이란 말로 그대로 나와 있죠. 직접적으로. 물론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지만 이렇게 깔끔하게 딱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9월 시험지. 포맷이 비슷하죠. 올해 수능도 아마 이런 식으로 아마 등장할 것 같은데 그걸 딱 절반으로 쪼갰을 때 여기요. 더군다나 이렇게 투부정사가 문장 앞에 튀어나오고 뒤에 이렇게 주어 동사가 나오게 되면 to 하기 위해서는 자, 저기 주어 동사 해야 된다라는 목적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보면 to make the concert more special. 자, 콘서트를 좀 더 특별하게 만들기 위해 we want, 바로 나오네요. 우린 이걸 원해요. to invite you. 당신을 초대하고 싶은데 for the opening of the concert. 콘서트 오프닝에 좀 와주십사. 그래서 조금 더 읽어서 돼서 뭐 피아니스트로서의 뭐 요 정도 얘기까지 나오면서 그대로, 그죠? 이것도 직접적으로 보이죠? 바로 뭐예요? 2번에 있는 자, 자선음악회 연주자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려고 아까 we want invite you라는 표현이 나왔었잖아요. 그죠? 요렇게요. 그래서 목적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출제가 된다. 됐죠? 바로 넘어갑니다. 신경 혹은 심경 변화. 자, 6월, 9월 시험지 분석해서 보면 일단 심경 변화일 가능성이 높은데 시험지 푸는 패턴은 이래요. 초반부를 읽고 나서 선택지가 좀 좁혀질 텐데 제발 선택지로 좀 바로 가시라고요. 후반부가 아니라 그런 다음 후반부로 가는 거예요. 자, 다시 6월 시험지 보면서 얘기 한번 해볼게요. 초반부 심경에서 나탈리의 심경이 분명해지는 게 이런 부분이죠. 두 번째 줄 정도에 She wondered 하면서 그녀는 의아해했다. How can I open my heart to the counselor through a computer screen? 내가 어떻게 그 카운셀러 상담가한테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 마음을 열지? 하고 선택지로 내려가라고요. 알겠죠? 그럼 훨씬 더 빨리 풀려요. 기억나죠? 그래서 doubtful, 괜찮아요. 의심스러워요. regretful, 이건 뭐 유감스럽고 후회하는 거 아니죠. 그 다음에 confident, 자신감 있는 거 아니고요. more, 지루한 것도 아니고 thrill, 신나는, 뭐야, 그럼 이건 정답 1번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물론 어느 수험생 얘기만 읽고 딱 1번 하고 넘어가겠어요. 후반부 가야죠. 후반부에서 she told him with a smile, 웃으면서 얘기하기를 I'm definitely see you online again. 다시 만나요 하면서 어떻게 끝난 거예요? satisfied, 만족하면서 끝났죠. 훨씬 깔끔하게 풀리죠. 9월 시험지. 보세요. 자, 심경이 초반부에 분명해지는 게 데이비드의 심경이 나오는 게 데이비드가 갑자기 생각이 들었는데 그날이 생각이 났대요. He had gotten injured last season. 아하. 지난 시즌에 부상당했던 순간이 떠올랐고 falls, 얼어붙었대요. 여기까지만 읽어도 끝나는데 He was not sure. 확신을 못하고 있었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 다음 선택지로 내려가자고요. 실망했다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세모 정도 부정적인 감정은 맞으니까 신난 것도 아니고 anxious, 걱정하는 거 괜찮죠. 근데 impatient, 조급한 것도 아니고요. eager, 막 열정이 불타고 다 아니죠. 그러면 이거 3번이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후반부 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명확히 이렇게 나오죠. I'm back!
I got this, he shouted. 그가 내가 돌아왔다 하면서 소리치는 거니까 3번에 있는 confident 정도로 가면 되겠죠. 쉬운 문제지만 이렇게 풀 수 있어야 된다고요. 알겠죠? 자, 주장 갑시다. 잘 쫓아오고 있죠. 자, 주장과 요지. 물론 주장 문제는 20번이죠. 그 다음에 요지는 하나 건너뛰고 22번에 나오는데 두 문제 다 푸는 패턴은 아주 유사하죠. 후반부 3분의 1. 자, 목적과 달라요. 절반까지 읽을 필요도 없어요. 글을 3등분 딱 쪼개서 후반부 3분의 1을 읽으시면 이건 이제 논리적이라기보다는 통계적으로 훨씬 더 많은 경우 후반부 3분의 1에서 의견이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 주장과 요지는 의견을 찾는 거니까. 다만 정답률이 낮았던 패턴들을 보면 주장이나 요지가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후반부 3분의 1 읽었을 때 고스란히 선택지에 가 있는 경우는 정답률이 8, 90%를 했는데 간접적으로 출제가 될 때가 있어요. 자, 올해도 그런 문제가 하나 등장을 했습니다. 그럼 간접적인 의견이란 게 뭔지 좀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로 6월 시험지 주장갑니다. 되게 긴데 처음부터 쭉 다 읽어도 되지만 우리 했던 대로 후반부 3분의 1에서 필자의 강력한 의견이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We need, 우리 이럴 필요가 있어요. 나오잖아요, 의견. More screenplays, 이게 어떤 이제 영화나 이런 것들 이제 대본이라든지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건데 더 많은 대본이나 novels 그런 소설들이 필요해요. Present scientists 과학자들 뭔가 제시하는데 in positive light 좀 더 긍정적인 쪽으로 긍정적인 그런 빛을 딱 보여주면서 과학자들 좀 긍정적으로 묘사할 이런 작품들이 필요합니다 하면서 물론 조금 덜 읽어도 돼요. 근데 이 부분이 명확한 의견이 돼서 그렇죠. 1번에 있는 자 그대로 핵심을 보세요. 과학의 대중화를 위해 여러 매체에서 과학자를 긍정적으로 묘사해야 된다. 정답률 88%. 쉬운 문제지만 이렇게 푸는 게 훨씬 깔끔하죠. 바로 9월 주장 문제 볼게요. 9월 주장 갑니다. 9월 주장도 후반부 3분의 1에서 의견을 찾아야겠다 했는데 어쩜 이렇게 판박입니까? 우리가 이럴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에 또. 우리 부모님과 우리 선생님들은 have to. 아까는 need. have to live with our children. 우리 아이들하고 함께 좀 살아가야 합니다. 함께 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이게 아니라. 그래서 talk to them 애들한테 말도 해줘야 되고요. listen to them 애들 말도 들어줘야 되고요. enjoy their company 이때 company는 친구들도 함께 같이 즐겨줘야 하고요. and show them 그들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을 다 보여줘야 합니다. 그대로 나와 있는 게 1번에 있는 교육은 일상에서 아이들과의 자 이건 약간 간접적이었네. 약간 상호작용해야 된다. 아이들과 함께 살아야 된다.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함께 보여줘야 한다를 상호작용이란 말로 살짝 요 정도 바꿔 쓰기는 잘 잡아냈겠죠. 자 여기까지 주장이었는데 요지 문제도 비슷합니다. 일단 6월에 요지 문제 갑니다. 6월 요지 문제도 후반부 3분의 1을 딱 쪼개봤는데 한 선생님이 이 정도부터 읽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3번에 걸쳐서 똑같은 말이 나와요. 볼래요? The goal of the planning process. 그죠? 자, 목적은요, 어떤 planning process, 계획을 세우는 그 과정에 있어서의 목적은 이러이러한 것들이고, 그 다음 문장에서도 a well-developed plan. 그죠? 잘 계획되어진 어떤 이런 계획들이란, 그러면서 맨 마지막 문장에서 그러나 it does greatly improve its chances. 이 chance는 이때 가능성이에요. 이런 가능성들을 훨씬 더 높여줍니다. 이 말이 직접적으로 그대로 드러나 있는 선택지 보세요. 면밀한 계획 수립은 일의 효율성을 증대시킨다. 성공의 가능성을 높인다. 후반부에 나왔던 말이 고스란히 직접적으로 나와 있죠. 주장 요지는 이런 식으로 후반부 3분의 1에서 굉장히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올해 9월 시험지. 자, 올해 9월 요지. 자, 별표 한번 쳐주고요. 요 문제가 정답률이 50%대가 나왔어요. 물론 출제자가 이렇게 정답률이 낮을 거라고 의도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주장 요지 문제는 소위 좀 점수 퍼주는 문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험생들 9월 시험지니까 수험생들이 이런 거에서 이렇게 혼란을 겪는구나 하고 교수님들께서 충분히 인지를 하셨을 겁니다. 알겠죠? 그럼 어떤 식으로든 이걸 바탕으로 출제를 할 수 있겠죠. 자, 이 후반부 3분의 1을 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읽고 풀었어야 되는데 왜 많이 틀렸냐? 해석이 어려웠어요. 물론 다시 풀 버전 해설 강의는 선생님 따로 다 촬영해가지고 다 문항별로 올려놨습니다. 오늘은 압축 강의. 그래서 빠르게 스킬만 점검을 하는 건데 간접적이었다는 게 뭔지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후반부에 누가 말했는지는 중요치 않은데 어떤 분께서 뭐라고 말을 했대요. 그러면 인용이에요. 그럼 인용한 내용을 잘 봐야 되는데 일단 여러분 수준으로 한번 번역해보면 man, 사람들은 are qualified, 자 뭔가에 대한 자격을 얻게 됐어요.
for civil liberty. 자, 우리 어떤 시민들의 그런 자유. 여기까지는 번역되죠. 를 얻게 됐어요. In exact proportion. 이걸 exact proportion to를 정확하게 정비례하여라고 번역을 할 수 있었을 수험생이 얼마나 될까요? proportion하게 된 비율이라는 뜻입니다. 야, 너 이번에 월급 몇 프로 올랐어 할 때 그 프로가 여기 있는 이 proportion이에요. 비율이라는 뜻입니다. 몰랐죠? 일단 넘어갑시다. 그러면 정확한 proportion으로 그들의 disposition 여기서 이제 이게 성질, 기질 이런 것들 누가 이거 알았습니까? 근데 또 넘어가시고요. 그래서요. put moral chain 도덕적인 chain 쇠사슬 이걸 걸어 놓는데요. on their own appetite. 자신들의 취향에 맞춰서. 이거 어려웠죠. 이게 무슨 말인지에 대한 설명은 선생님 다시 한번 문항별 해설 강의에 올려놨으니까 천천히 보셔도 되는데 중요한 건 이 마지막 문장이에요. 즉 자율권이란 autonomy, 자율성이란 이건 알아요. 이 단어 모르면 틀리는 거죠. 자율성이란 has never been a one-way street. 자, 이거 말장난 조심하세요. 절대 일방적인 적이 없었습니다. 일방적인 게 아니라면 무슨 뜻이에요? 이제 이걸 많이 당한 거예요. 내가 자율성, 내가 마음대로 하는 이 자율성은 결코 일방통행이었던 적이 없다고요. 그럼 일방통행이 아니면 뭐예요? 왔다 갔다. give and take. 이해됐나요? 이걸 놓친 거예요. 일방통행이었던 적이 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율성이란 건 절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끝! 이게 아니었다고. 그런 적이 없었다고요. So it's never guaranteed. grant, guarantee가 아니라 grant. grant 하게 되면 수여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도 알았어야 돼요. 부여된 적이 없어요. absolutely, 절대적으로. 그리고 irreversibly, 돌이킬 수 없게. 이것도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앞문장. 절대 일방통행이 아니었다고요. 쌍방통행이었다고요.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었다고요. 이해됐습니까? 그 말을 바꿔 쓰게 했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마지막 두 문장에 대한 해석이 좀 불완전했기 때문에 되게 힘들었을 건 이해하지만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자율성이 들어가 있는 1번과 5번으로 갔어야 되지 않나. 2번으로 오답이 좀 많이 갔는데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포마스쿨 제자님들이면 후반부 내용에 집중을 좀 하시라고요. 알겠죠? 자, 그런데 방금 선생님이 했던 얘기만 집중해서 보면 정답이 1번이라는 게 좀 알겠어요? 즉 뭐예요? 자, 전문직에 부여되는 모르겠지만 자율성은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수반한다. 이런 말이 이걸 어디에도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출제됐다는 얘기죠. 자,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율성이라는 건 autonomy라는 건 결코 일방통행이었던 적이 없다. 절대적이었던 것도 없다. 절대 되돌릴 수 없는 무적의 것. 자율성은 무조건 존중돼야 돼. 그런 적이 없었다고요. 그러면 자율성을 주면 거기에 따른 책임이 있다라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한 거죠. 선생님 그 생각을 제가 어떻게 해요? 선택지에서 고르는 거니까 주관식이 아니라. 5번은 왜 틀렸어요? 자율성인 이 전문직에서 업무 성과는 자율성과 특권이 아니 이건 정반대 얘기죠. 아까 자율성만 가지고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 모두 있어야 된다? 거기에 따른 책임도 수반해야 된다가 간접적으로 나왔던 거예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근데 2번은 그냥 앞부분부터 열심히 읽은 친구들이 24% 4분의 1이 여기에 간 겁니다. 4분의 1 넘게. 4분의 1이네요. 4분의 1 친구들이. 알겠죠? 오케이. 어찌됐건 어려움. 자, 네 문제를 풀어봤는데 주장과 요지 문제들이 어때요? 후반부에 굉장히 그 의견들이 드러났다는 거. 올해 6구평에서도 여실히 드러나네요. 자, 주장 요지였고요. 이번에는 21번에 배치가 되는 밑줄 의미입니다. 난이도 조절형이고 등급을 가르는 문제예요. 자, 선생님은 밑줄 의미 문제를 빈칸 추론 문제와 유사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밑줄 의미 문제가 다시 재등장을 한 지가 벌써 한 3년쯤 됐는데 유튜브에 선생님 강의가 전부 다 오픈이 돼 있으니까 포마 밑줄 의미 검색해가지고 선생님이 했던 모든 강의를 다 찾아서 보시는 걸 권장합니다. 모든 강의에서 선생님이 밑줄 의미 문제는 선생님은 계속해서 주제 찾기가 아니라 빈칸 추론과 유사하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밑줄이 주제와 정반대일 때도 있거든요. 이번에 풀었던 올해 나왔던 6월, 9월 시험지도 지금 같이 면밀히 분석을 해보면 대충 주제 찾기로 가면 당할 수밖에 없게끔 출제된 문제들이 보입니다. 자, 일단 6월 시험지 먼저 볼게요. 그럼 빈칸 추론처럼 접근하라는 얘기는 일단 밑줄 친 부분을 먼저 보라는 얘기인데 자, 정말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이거 빈칸 추론 문제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패턴인데 비교급을 주고 비교급 문장 내에서 비교군을 준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준 거예요.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서 푸는 게 틀렸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읽어 당연히 이게 제일 좋죠.
근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이해가 잘 안 될 때는 자 다시 한번 이런 비교 대상이 나와 있을 때는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도 헤매니까 선생님이 이거 좀 땡겨서 그냥 우리말로 좀 써봤어요. 화면 잡히나요? 자 써봤어요. 그러니까 빈칸에 있는 문장을 해석을 한번 해보면 자 보세요. It's better. 그게 더 나아요. To disappoint a few people over small things까지가 밑줄 앞부분이에요. 밑줄의 상대 개념이라고요. 그냥 작은 것들에 대해 그냥 사람들 몇 명 그냥 실망시키는 게 차라리 더나 뭐 하는 것보다 다시 한번 사소한 것에 대해 몇 사람을 실망시키는 게 더나 빈칸 밑줄 하는 것보다요. 그러면 사소한 것들에 대해 몇몇 사람들을 실망시킨다의 상대 개념인 거죠. 몇 사람들을 실망시킨다의 상대 개념은 그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는다.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건 만족시킨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해됐나요?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천천히 다 읽어서 지문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가지고 풀어도 됩니다. 그리고 그게 제일 좋죠. 근데 이해가 안 되거나 시간이 없는 그 상황에서는 이렇게 비교급이 나왔을 때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걸 그대로 선택지에 가보면 2번이죠. 볼래요? Attempting to satisfy other people's demands. 그렇죠.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게 더 나아 뭐 하는 것보다 그 사람들을 어설프게 그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시도하는 것보다 이거죠. 그런데 17% 학생들이 4번으로 갔어요. 이건 뭐냐면 전반적인 내용을 고른 거예요. 전반적인 내용. 그러니까 제발 뭉뚱그려서 주제 찾기로 가면 오히려 지문을 이해했는데도 틀릴 수가 있으니까 밑줄임의 문제는 빈칸처럼 접근하시라고요. 자, 9월 문제 갈게요. 9월 문제도 더 많이 틀렸어요. 이건 이제 정답률이 30%대였는데 자 이건 많이 했던 얘기인데 빈칸 추론에서 또 알려드릴게요. 밑줄이 이렇게 빈칸도 마찬가지예요. 초반에 뚫려 있을 때 일단 밑줄 빈칸의 주체는 잘 보셔야 돼요. 누가 이 밑줄 혹은 빈칸의 대상인지 이거 빈칸 추론에서 똑같은 얘기니까 잘 보세요. 그러면 일단 선생님 제가 이 플리킹이라는 단어가 뭔지 몰랐어요. 상관없어요. 밑줄 치는 의미가 뭔지 알면 좋지만 거기 있는 단어 몰라도 풀 수 있으니까 출제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죠. 이것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면 리더들이 그 사람들에게 uniquely 딱 그 사람들에게만 독특하게 position to do 하도록 부여되어 있는 위치되어 있는 거래요. 어쨌든 리더들이 하는 거랍니다. 이 밑줄 친 부분은요. 그런데 바로 다음 문장 이런 게 나왔어요. For one thing 일단 첫 번째로 for another 또 다른 것으로는 혹시 뭐 느껴지는 거 있나요? 세부 내용이 S1, S2 specific하고 열거되고 있죠. 자, 그러면 이것도 또 빈칸하고 똑같은 패턴이에요. 밑줄 빈칸이 초반에 뚫려 있고 바로 뒤에 뭔가 예시가 이어지고 있다면 다 읽기 전에 혹시 끝에 한두 문장 끝에 한 3분의 1 정도 가서 결론 도출이 돼 있진 않는지 확인해 보시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지문도 똑같았어요. 알겠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쫓아왔는데도 틀린 친구들이 많아요. 그럼 이건 뭐냐면 전형적인 오역을 한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보세요. 맨 마지막 부분에서 it's better. 더군다나 이제 우리 좋아하는 but 나오면서 그러나 이분도 앞에 거 한다 할지라도 그러면 뒤에 걸 강조하는 패턴이죠. 앞에 거라 할지라도 it's better. 그게 더 나아요. For the organization. 조직에게는 더 나아. 뭐 하는 게요? They periodically 어떤 뭐 주기적으로 이따금씩 go off and think for themselves. 이해됐나요? 뭐예요? Go off, 떨어져 나가서 think for themselves, 혼자서 좀 생각을 하고 and generate diverse, 다양성을 좀 만들어내라고요. 거리를 좀 두는 게 낫다고요. 맨 마지막 문장에서 리더의 역할이 그냥 나오는 거네요. 우리가 봤던 여기 리더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게 여기서도 한 번 더 드러나네요. 그게 바로 리더의 역할인데요. 이 부분. Enforcing, intermittent, 여기 interaction. 이 단어가 또 밑에 별표 치고 친절하게 나왔어요. 간헐적으로 이렇게요. 간헐적으로 상호작용하래요. 그럼 제자님들이 간헐적으로 상호작용하라 그러면 중요 핵심어가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거 문제를 틀린 친구들은 상호작용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잘 틀렸어요. 평가원은 이런 식으로 말장난을 잘합니다. 탐구 과목 선택한 친구들 사실 국어도 비슷한데 국어, 탐구, 영어 이런 식으로 말장난이 나왔을 때 우리가 당하는 게 있는데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이게 평가원의 스타일이라고요. 다시 한번 간헐적으로 상호작용하라는 건 이따금씩 상호작용해라요. 한번 물어볼게요. 상호작용하는 건 즉 남들과 소통하고 서로 협업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따금씩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보통, 늘상, 대개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당연히. 보통, 늘상, 대개 하는 게 좋은 거죠.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간헐적으로 이따금씩 하래요. 그럼 핵심은 뭐란 얘기예요? 너무 자주 하지 마. 란 얘기예요. 이해됐나요? 엄마가 야, 너 공부하기 전에 다 씻고 놀아. 놀기 전에 씻고 놀아. 씻고 놀아. 그럼 핵심은 뭐예요? 놀아요? 이거 고른 거예요. 놀자! 그러면서 빨리 씻어가 핵심인데 씻고 나서 놀아가 핵심인데 간헐적으로 상호작용하라. 말장난. 이해됐죠? 앞문장에서도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떨어져라. 이해됐죠? 그럼 이제 답이 쉽게 보이죠? 정답은 2번이었죠. 사람들로 하여금 stop working together. 함께 일하는 걸 멈추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1번과 5번으로 합치면 거의 한 50% 정도 1, 5번으로 갔는데 자 1번, 5번 간 친구들이 이 강의 듣는 친구들도 꽤 많죠. 마음 아픈 얘기 해줄게요. 수능 앞두고 있는 거니까 마음 아프게 얘기하겠습니다. 뼈 좀 때리고 뚝배기 좀 박살을 내버릴게요. 정신 안 차려요? 1, 5번 선택지 분석해보면 같은 말이잖아요. 자 현장 강의였으면 방금 격한 말이 나갔을 텐데 그래도 우리 수능 전이니까 자 다시 정신 차립시다. 무슨 말이에요? 보세요. 자, breaking physical barriers. 자, 물리적인 barrier, 그런 장벽을 깨부셔서 이 그룹의 어떤 norm, 규범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prohibit cooperation, 혁신을, 자, 협동을 막는 그런 그룹의 규범이라든지, 이거 만든다는 게 아니라 이러한 그룹의 규범이나 그룹의 장벽들을 전부 다 깨부셔버리자고요. 다시 한번 뭐 하는 걸요? 말장난했어요. 협동을 막는 걸, prohibit이 금지하는 거니까 협동을 막는 걸 없애자고요. 그럼 협동하자는 거죠. 5번도 보세요. 근로자들로 하여금 요구하는데 focus their attention. 자, 자신의 집중력을 유지하래요. 집중하래요. 어디에다가? 그룹 프로젝트에다가. 집단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둘 다 하고 있잖아요. 1, 5번 간 친구들은. 이해됐죠? 그러니까 천천히 분석해보면 밑줄여비 문제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빈칸 추론과 유사할 뿐더러 오답을 내는 장치들이 뻔히 보이는 겁니다. 집중 똑바로 하시고요. 선생님 지금 방금 약간 정색하면서 뭐라고 했는데 정신 차리시라고 정말로. 영어는 짧은 기간에 할 수 있으니까요. 알겠죠? 자,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 제목 문제는 이제 일단 많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어려운 문제예요. 쉬운 문제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최상위 1등급 친구들도 이렇게 삐끗할 수 있는 문제니까 주의하시고요. 자, 일단 주제문을 명확히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주제문을. 토픽 센텐스가 지금 대부분 있는 채로 출제가 되니까. 그런데 주제문을 찾을 때 신경을 써야 될 게 글의 다양한 전개 방식 그리고 글 잘 찾고 나서 선택지에서 매력적인 오답에 빠지지 않도록 선지 분석 똑바로 좀 해야 되겠죠. 지금 최근 한 3년치 문제들을 보면요. 전개 방식이 한 8가지에서 10가지 정도의 전개 방식이 보통 있는데 그중에서 주제 제목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패턴 3가지는 old and new. 이걸 뭐 통념 반박이라고도 부르고요. 그죠? 그래서 old information을 주고 뒤에서 반박이 나오면서 새로운 정보를 주는 구조의 글. 혹은 자, problem and solution. 문제 제기를 하고 해결책이 나오는 구조. 아니면 자, 주제를 주고 나서 예시를 준다거나 아니면 그 뒤에 주제에 대해서 바꿔쓰기가 나온다거나 어떤 토픽을 주고 그 뒤에서 보충 부연 설명하는 형태로. 알겠죠? 근데 오늘은 여기 old and new 구조하고 올해 이번 연도에서 그다음에 주제 다음에 예시는 아니고 주제 다음에 바꿔쓰기 되는 형태로 출제가 좀 됐습니다. 자, 주제 제목 문제 한번 볼게요. 먼저 6월 시험지. 자, 화면 조금 한 화면을 좀 닫느라고 글씨가 조금 작을 수도 있는데 이 정도는 보이죠? 자, 일단 주제 제목 문제는 다 읽어도 돼요. 다 읽어도 되는데 쭉 읽어 내려오면 오늘 좀 다시 한번 풀이 하나하나 꼼꼼한 풀이는 선생님 해설 강의 본문들 보시면 돼요. 알겠죠? 문항별로 올려놓은 거. 근데 자, 이 부분 쭉 읽어 내려오다 자, 아이들은 움직이는데 노력하지 않고 즉 쉽사리 노는 것과 확실히 안에 이야기에 몰입하는 거 왔다 갔다 하고요. 애들은 그런다고요. 애들이 그러는데 it might be thought. 자, 이 부분이요. 선생님이 이제 문장 독해 강의에서 했던 패턴이죠. 이 다음에 수동태가 나오게 되면 그냥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즉 이게 old information 혹은 다수의 의견 혹은 한자로 줄이면 통념이라고 하죠. 전형적인 패턴이라고요. 자, 다수의 생각에 as they grow toward adolescence. adolescence 그러면 이제 청소년기. 여러분 나이대 같은 10대 후반, 20대 초반. 요 시기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하면서 그들이 이게 이 부분
반박 부분을 먼저 체크해놨네요. 그들이 give up childhood play. 어렸을 때 놀던 걸 전부 다 포기한다라고 보통 생각을 해. 그러나 이건 그렇지 않아요. 그럼 그 대신에 대한 혹은 old information에 대한 new information. 이해됐죠? 노는 걸 포기하는 게 아니라 the basis and interest of this activity. 자, 이런 활동에 대한 어떤 베이스, 근간이나 그 흥미가 바로 change, 바뀌고 develop, 더 발전되어 나갈 뿐입니다. 이러한 것들로. 그런 다음 뒷받침해 준 거고요. 이해됐죠? 전형적인 구조, 즉 앞에 도입부, 이 글의 논리 구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분석하는 시간이니까 전체적인 구조. 애들은 이래요 하면서 도입부를 주고 그런데 다수가 생각하기에는 old information, 그러나 반박. 다만 하나 주의할 건 이걸 더 어렵게 만들려고 했을 때 이런 역접의 단서들을 생략하기도 하니까 old information이 나왔다는 판단이 서면 역접이 나오지 않더라도 눈 크게 뜨고 봤을 때 앞 내용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으면 아 이게 new information이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이 내용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선택지가 정답 4번이었죠. 자, 바꿔쓰기를 했어요. 어떻게 해요? 앞에서는 애들이 그만두는 게 아니라 다른 형태로 바뀌어를 지속되어지는 참여라고 바꿔쓰기가 했죠. 그 다음 아까 바뀐다라고 한 걸 altered, 아까 change란 표현을 altered란 표현을 써준 거고요. 이해됐죠? 논리구조, 도입부, 통념, 반박, 예시. 자, 9월 시험지 바로 볼게요. 보세요. 자, 9월 시험지는 더 보편적이고 더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칸트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출발했습니다. 글쓴이의 의견이 아니라 칸트 선생님의 의견, 즉 이걸 우리가 뭘로 출발한 거예요? 인용으로 출발한 거죠. 글이 인용으로 출발을 하게 되면 둘 중에 하나의 패턴을 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죠? 하나는 뭐예요? 인용한 내용 자체가 주제여서 계속 뒷받침을 하거나 아니면 인용한 내용에 대해서 뒤에서 이걸 old information으로 주고 칸트의 생각은 이런데 그러나 하면서 반박을 주거나 이건 후자 쪽 패턴이었죠. 뒤에서 앞에서는 칸트 선생님의 의견을 보여준 다음 어떤 형태나 현상들 근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칸트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말고 기하학에 대한 이야기 말고요.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렇게요. 그러면 이런 패턴의 경우 오답도 뻔해요. 칸트 선생님의 내용을 가지고 오답을 만드는 겁니다. 이 기하학의 내용을 가지고. 좀 이따 보면 나오겠지만 오답을 가장 많이 간 친구들이 이 칸트 선생님의 내용을 가지고 오답을 골랐어요. 자, 보세요. 자, 이게 이제 주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구조 잡는 건 열심히 연습하셔야죠. 자, 어떤 현상이나 어떤 형태들이냐. possesses a degree of immeasurability. measure가 측정하는 거니까 immeasurability 좀 뭐예요? 좀 측정하기 힘든 거, 애매한 거, 애매모호한 이런 어느 정도를 가진 것들, 그런 소유한 형태들, 그러한 현상들. 또 or do not appear constrained. 뭔가 constrained, 억압되고 억제되어 있지 않아 보이는 것 같은 말이죠. 측정 불가능한 것, 좀 모호한 것. 또 여기서도 억제되어 있지 않은 것. 됐죠? 그런 것이 stimulate the human imagination. 인간의 상상력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더 자극한다고요. 이해됐나요? 이걸 고스란히 선택지에서 바꿔준 게 5번이었죠. 자, 보세요. 미적인 즐거움인데 이렇게 바꿔쓰기 했네요. 어떤 것들로부터요? unconstrained, 억제되어지지 않은 것. 아까 imaginability 혹은 do not appear constrained라고 했던 걸 unconstrained라고 표현한 거죠. 자, 그런데 11%가 2번으로 갔는데 이 2번의 내용이 아까 봤던 칸트 선생님 초반부에 나왔던 겁니다. 자, 어때요? 6월, 9월 둘 다 통념 반박형이죠. 6월에 주제 문제가 또 그래요. 6월의 제목 문제가. 보세요. 초반부에 보면 대놓고 우리가 또 되게 좋아하는 패턴이죠. 앞에 거 함에도 불구하고 뒤에 거 하다. 첫 문장부터 통념 반박형 구조가 나왔습니다. 보세요. 자, 비록 인지 아니면 이제 neuropsychological이니까 뭐 신경심리학 정도 뭐 몰랐으면 넘어가셔도 되고요. 이런 접근은 강조하는데 the loses with age.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가 뭔가 손실한다는 걸 강조한대요. 뭘 자꾸 나이가 들어가면서 잊어버려요. 근데 그게 might impair social perception. 자, 그러니까 뭐 할지도 모르는 거냐면 우리 사회적인 그런 인지, perception, 인식 이걸 impair, 손상시킬 수도 있는 자, 그러한 손실들을 강조를 해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의 사회적 어떤 인식, 인지들을 우리가 손실할 수도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기부여 이론은 나타내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요. 그러면 사실 여기까지만 읽어도 물론 뒷받침하는 걸 확인은 하지만
정답이 거의 나옵니다. 다시 한번. 사회 인지적인 어떤 손상을 줄 수도 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렇지만 알고 봤더니 there may be some gains. 우리가 좀 뭔가 오히려 역설적으로 얻는 게 있을 수도 있대요. 그런 변화에 있어서. 그래놓고 이게 topic sentence, TS라고 줄여 쓸게요. 자, topic sentence라는 걸 뭔가 강조하듯이 갑자기 인용으로 뒷받침을 합니다. 자, 그 패턴이 조금 다른 게 인용으로 출발하면 인용한 내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뒷받침하면서 주제거나 아니면 반박이 나오거나 인데 앞에 뭐라고 나오고 나서 인용이 나온다. 그럼 이건 인용한 내용은 아주 높은 확률로 이건 앞에 나왔던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는 거죠. 확인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요. 누가 이 말했는지는 중요치 않아요. 그죠? 말한 내용이 중요하죠. 사람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they tend to prioritize close social relationships. 가까운 사회적 관계, 친구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이런 관계를 더 우선순위로 여기고 focus more on achieving emotional well-being. 감정적인 행복을 얻는 걸 좀 더 집중한대요. 그리고 attend more, 더 주의를 기울이는데 positive emotional information, 더 감정적인 그런 긍정적인 감정 정보들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인다고요. 알겠죠? 앞에 나왔던 뭐예요? 이런 이 사회적 인지력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오히려 더 이익이 된다는 거니까 그렇죠. 정답은 1번 나와 있는 건데 1번에 있는 프로 네 1번에 있는 자 social person 이건 좀 바꿔 쓰기도 안 했네요. 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사회적 그런 인지력이 오히려 더 it's not all bad news 이런 부정어구들 조심했어야 되겠네요. 그죠? 전부 다 나쁜 소식인 건 아니다. 첫 문장을 그대로 압축한 거죠. 오답이 5번으로 12%가 간데 이건 그냥 좋은 말을 고르는 거래요. 이게 답이 되려면 problem and solution이 되면서 자, 이 노화를 뭔가 뒤집는 그런 조언들이 돼야 되니까 노화가 문제고 거기에 따른 해결 이런 식으로 나왔어야 되는데 그래 방향성과는 좀 달랐죠. 자 그러면 지금 세 문제가 6구평 세 문제가 동일한 출제 패턴이었던 통념 반박 올드 앤 뉴 구조였어요. 자 그런데 자, 9월 시험지에서 제목 문제가 이제 다른 패턴이 하나 나왔어요. 자, 이것도 굉장히 좋은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이제 풀버전 해설 강의에서 되게 강조를 좀 많이 했는데요. 이것도 좋아하는 패턴입니다. 출제위원들이. 뭐냐면, 처음 한 3분의 1, 초반부 3분의 1까지는요. 이게 주제라는 걸 우리가 확신하기가 힘든 내용들이 나와요. 뒷받침하는 얘기가 없이 계속 다음 얘기 넘어가다가. 자, 이렇게요. 그래, 중반부에서 이 부분이 주제가 언급이 됩니다. 여기가 주제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선생님이 계속 강조했던 바꿔쓰기가 그 뒤에서부터 계속 일어나요. 자, 먼저 바로 보여줄게요. 자, 세계는, 이게 주제가 아니겠죠. 그러면 세계는 하고 출발하는 순간 뭐 일반론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세요. Has become a nation of laws and governance. 어떤 법률이나 지배, 어떤 세계가 되어 왔어요. 그런 국가가 되어 왔어요. So 그게 has introduced a system, public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to keep order. 뭐 질서를 유지해야 되는 이런 뭐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관리 체계를 공공 시스템을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첫 문장은 그냥 누구나 아는 상식이에요. 우리 사회 질서가 있는 거고 공공 시스템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요. 자, 이러한 행정적인 관리 시스템 때문에 urban institution of government have evolved to offer increasing level of services to their citizenry. 시민들에게 이런 것들을 제공을 했고 provided through taxation process. 뭐 세금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제공을 했대요. 선생님 왜 이걸 그냥 이렇게 넘어가냐? 앞문장을 뒷받침한다가 아니라 다음 얘기를 넘어가고 있잖아요. 세금 제공을 통해서 뭔가 더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 그런데 그 다음 문장에서 보세요. 앞에서 또 안 나온 얘기. frequently, 빈번히 이것이 앞에서 안 나온 얘기가 나왔죠. 뭐예요? displace. 자, 이게 제거해버리고 대체해버린 건데 시민들의 참여를 제거하고 대체해버렸던 오 참신하다 하고 다음 문장을 봤더니 보세요. 시민들의 책임이나 공공의 참여 같은 말이죠. 시민들의 참여. 여기 공공의 참여. 다음 문장도 보세요. 이런 시민들의 책임이 천천히 대체되어지고 있다. supplementary는 또 밑에 별표 치고 나왔죠. supplant 해가지고. by government, 정부에 의해서 시민들이 참여하고 시민들이 책임지는 게 점점 줄어들고 있대요. 그 다다음 문장에서도 어때요? 자, 이 부분을 바로 건너뛸게요. 그래서 활발한 시민 참여가 diminishing, 줄어들고 있대요. 하나, 둘, 셋. 세 번에 걸쳐서 시민들의 참여가 정부가 자꾸 세금 이런저런 복지해주고 하니까 줄어들고 있다라고 바꿔쓰기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지문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도입부였던 거고
그 다음 중간에 주제문이 나와서 쭉 바꿔쓰기 되는 구조, 즉 흔히 얘기하는 중괄식 구조의 글이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서 처리해야 될 문제인데 여러분이 수능 날 읽어보고 있는데 두 줄, 세 줄 읽어보고 있는데 계속 같은 말 천천히 읽어보니까 시민들의 참여가 대체됐다. 대체됐어. 시민들의 책임이, 공공의 참여가. 시민들의 책임이 점점점 대체되고 있어. 마지막 문제에서도 참여가 diminish, 줄어들고 있어. 다 같은 말이구나. 이런 게 전형적인 바꿔쓰기 패턴이구나 하고 느끼시면 돼요. 선택지가 보면 매력적인 오답이랄 것도 없죠. 그래서 이걸 또 바꿔쓰기. 시민들의 참여가 decreased. 줄어든 시민들의 참여 이렇게 했고 그게 정부 서비스의 그 희생 비용 대가다라고 표현을 해 준 거죠. 1번은 정반대 얘기죠. 그냥 이게 답이 되려면 또 뭐가 되냐면 문제제기 해결책이 돼야 되는 거예요. 1번으로 12%가 갔는데 보세요. 이때 사운드는 건강한이에요. 소리가 아니라. 자, 건강한 시민 참여, 건강한 정부 안에 건강한 시민들의 참여가 있다. 정부가 건강해져야 시민들의 건강한 참여가 있다라고 되려면 뭐가 돼야 된다고요? 전개 방식이 문제제기 해결책인데 이거는 그런 현상, 시민들의 참여가 줄어들었는데 그게 전부 다 정부가 서비스 제공을 많이 해줘서 그런 거다라는 내용으로 이어졌던 겁니다. 알겠죠? 자, 이번 문제는 밑줄형 어휘 문제입니다. 일단 30번에 하나, 그리고 이제 장문으로 가서 42번에 하나 이렇게 두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선택지에 있는 단어를 바탕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반의어 개념을 적용을 하시는데 많이 틀리는 문제들을 보면 이런 식으로 부정어구가 거기에 좀 섞여 있다거나 그럴 때 좀 많이 당합니다. 이번에 이제 이번 연도 6월, 9월 문제도 분석을 해보면 부정어구가 들어가 있던 선택지 이렇게 앞에 접두사 on이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그 앞에 부정어가 들어간다거나 이럴 때 좀 당하는 경향들이 있었어요. 자, 일단 이제 먼저 6월 문제를 좀 살펴볼 건데요. 일단 다시 한번 세부적인 프리는 선생님 문항별 해설 강의 참고를 하시고 그래서 일단 프리 패턴만 다시 한번. 여기 보면 이제 이 선택지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근거가 되는 부분들을 선생님 먼저 좀 체크를 해봤는데요. 풀말을 한번 잡아보자고요. 보세요. 자, organizations, 자, 어떤 조직들이요. have strong attachment. 자, 매우 강하게 어떤 집착을 하는데 to the past, 과거에 집착을 해요. 자, through, nostalgia 그럼 이제 고향에 대한 향수, 그리움 이런 거죠. and club tradition. 그러니까 어떤 클럽의 전통이나 어떤 과거의 향수 이런 걸 통해서 과거에 굉장히 집착을 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결과 그럼 인과관계가 이어지죠. 그럼 앞에 나와 있는 건 이건 이제 뭘 플러스로 볼 거냐면 여기 있는 이 조직들은 과거를 굉장히 중시 여긴다. 그럼 과거가 더 중요하다. 이 사람들이 할 만한 행동을 그 결과 as a result니까 인과관계로 잡아야 되는데 그들이 increase 높이냐 그럼 여기서 낮추냐 이랬죠. 반의어 개념을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부분이요. 이 뒷부분에 있어서 자 여기 이 부분 이제 오답 조금 이따 설명하고요. 자, 효율성을 높인다라고 했는데 그 뒷부분 보세요. 자, productivity의 어떤 생산성이라든지 and the need to respond quickly. 자, 빠르게 반응을 하는 건데 시장의 조건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에 빠르게 반응을 하겠어요? 다시 한번 뭘 중시 여긴다고요? 과거를 중시 여긴다고요. 쉽게 말하면 굉장히 보수적이란 얘기죠. 안 바꾼다고요. 이해됐죠? 그럼 여기서는 increase가 아니라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해야 되겠죠. 다시 한번 이 문장에서 앞문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으니까 매우 강하게 집착하고 고수하고 들러붙어 있어요. 어디에? 과거에. 안 바꿔. 과거에 대한 향수, 클럽에 대한 전통이니까요. 이해됐죠? 그러면 이러한 이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문제 자체가 엄청 어려운 문제는 물론 이제 64%가 낮긴 한데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죠. 이 선택지 3번으로 20%가 갔습니다. 그럼 왜 갔냐? 바로 이 친구 때문이에요. 자, even 하게 되면 뜻 알고 있죠? 심지어입니다. 이런 것도 부정어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자, 수학의 킬러 문제 30번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뉘앙스는 어때요? 좀 어려운 문제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근데 보세요. 심지어 킬러 문제인 30번도 라고 하게 되면 심지어 다시 한번 킬러 문제인 30번조차도 라고 하게 된다면 지금부터 무슨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어려웠다? 쉬웠다? 심지어
어려웠다. 죄송합니다. 쉬웠다. 이런 식으로 반대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심지어 그 친절한 제이쌤조차도 하면서 뭔가 친절의 상대 개념 뭘 꼬나봐 이러면서 그죠? 굉장히 차가웠다, 냉철했다, 짜증이 많았다, 분노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자 maintain loyalty 자 충성심을 유지하는데 심지어 안 좋은 상황에서도겠죠. 심지어 in the face of unfilled failure 그렇죠. 실패 직면에서도 충성심이 높으니까 이해됐죠? 원래는 실패하면 어때야 돼요? 원래는 실패하면 좀 짜증내고 화내고 막 집어던지고 팀을 갈아버리고 나 이 팀 응원 안 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알겠나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세세한 풀이는 이제 선생님 해설 강의에서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수능 실전에 가서 이거 포인트만 하나 집어넣자고요. 이런 것도 부정어구나. 알겠죠? 자, 9월 문제를 한번 봐볼게요. 9월 문제도 바로 여기 패턴. 여기 in this case 하면서 이러한 경우에라고 앞문장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죠. 그럼 앞문장에서 뿔마가 잡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문장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그러나 자 보세요. unsold seat on a flight or unused cargo 자, 이 비행기에서 판매가 되지 않은 좌석이라든지 아니면 사용되어지지 않은 그런 자, cargo는 화물을 얘기하는 거죠. 화물에 있어서 그런 수용량이 자, 이 부분 Flight remains unsold. 판매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고 뿔만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cannot be brought back. 다시 되돌려질 수가 없어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마이너스가 분명히 언급이 되고 있죠.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 앞문장 그대로 이어받고 있어요. 그럼 기회가 여러분들이 seiz가 물론 이제 이 선택지 단어를 몰라버리면 여기서 망하는 거죠.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seiz가 움켜잡다 쥐다니까 기회를 잡다면 플러스인데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앞문제에서 분명히 비행기의 좌석이 팔리지 않은 채로 남았다고 했으니까 이해됐죠? 그럼 여긴 당연히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겠거나 이제 원문에서는 이 부분이 이제 미스트가 나왔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여기서도 5번으로 29% 30% 가까이나 5번으로 갔어요. 왜냐고요? 여기에 또 뭐가 들어가 있어요? unforeseen 하면서 예기치 못한 이런 부정접두사 들어가 있으니까 이걸 또 놓친 거죠. 여기서 말장난들에. 이해됐죠? 자, 여기서도 뭐 정확하게 한번 봐보면 이제 어떻게 이제 당한 거냐면요. 보세요. 자, 여기 이 부분. 자, derived demand of transportation. 자, 뭐 여기서부터 쭉 한번 볼게요. 이 이제 어떤 운송에 대한 그런 수요, 얻어진 그 수요가 종종 매우 어려워요. 그렇죠? To reconcile with equivalent supply. 똑같다. equivalent 그럼 동등한 이런 거죠. 동등한 그런 supply, 공급을 딱 맞추기가 수요 공급을 딱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하면서 end죠. 그죠? 자, 그래서 사실 이런 회사들이 운송 회사들이 자, 여기서부터 잘 보자. prefer 선호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나오는 건 이런 상황에서 운송 회사들이 선호할 만한 것들이에요. 그죠? 그럼 뭘 선호할까? Have some additional capacity. 자, 추가적인 수용 능력을 갖는 걸 더 선호해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accommodate. accommodate. 이게 수용하다 이 뜻입니다. 이 단어를 몰랐나요? 예기치 못한 어떤 수요들을 받는 걸, 예기치 못한 수요를 받는 걸 좋아한다라고 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자기가 예상하고 있는 수요를 받는 걸 좋아한다라고 하겠어요? 다시 한번. 앞에 흐름이 뭐였다고요? 이걸 수요와 공급을 딱 맞추기가 어려워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수요와 공급을 맞추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대비하겠어요? 얘기할 수 있는 상황, 예기치 못하는 상황. 예기치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unforeseen, 미리 보지 못하는 그 상황, 예기치 못하는 상황을 수용하는 그런 좀 추가적인 녀석들을 마련해 놓는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정접두사 들어가면 우리가 많이 이렇게 헤매게 되는 겁니다. 자, 장문에서 어떻게 출제되나 6월 장문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일단 바로 여기 선택지로 내려서 이제 B번이 정답이었는데요. 여기도 일단 보면 여기서 이제 글의 흐름이 바뀌어서 이런 거에서 많이 당하는 겁니다. 앞문장에서 뭐라 그랬냐면 the scope of the right to privacy, 자, 사생활에 대한 그런 권리가 똑같이 제한된대요. 그러면 앞문장에서 분명히 나의 사생활이
대한 그런 권리가 분명히 제한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나란 말이죠. 그죠? 그러나면 사생활에 대한 그런 권리가 제한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글의 이름이 바뀌어야 되는데, 자, 다음 문장에서 보면 We find it easier. 자, 그게 더 쉬워진다, 어려워진다 판단했는데 그게 바로 이거예요. 그럼 보세요. 사생활에 대한 그런 권리가 리밋 제한된다. 여기도 어때요? 사생활에 대한 권리가 제한된다는 얘기가 똑같이 나오고 있죠. 반대가 돼야 되는데. 그럼 이건 이런 것들을 제한하는 게 오히려 쉬워진다가 아니라 더 어려워진다라고 갔어야 되겠죠. 반대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정답률은 49%, 절반도 못 맞췄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글의 이름이 바뀌는 걸 놓쳐버린 거죠.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더 어려워질 수 있는 패턴은 뭐냐면요. 역점 연결사가 생략된 채로 내용상 통념 반박으로 이어질 때, 여기 통념이고 여기 반박인 거 알지? 혹은 여기 old information이고 우리가 주제 제목에서 얘기했던 여기가 new information인 거, 이거 내용 보면 알 수 있지? 그러면서 역점마저 생략하고 뒤집어질 때는 정말 대박의 사건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글의 전기를 유추하면서 보셔야 돼요. 자, 구월장문. 구월정도 뭐 반이어로 바로 간단하게 풀립니다. 자, 정답은 이제 5번 알파벳 E 숫자 2번 말고요. 알파벳 2번이었는데요. 자, 여기서는 이제 이런 패턴이죠.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영어는 직선형의 구조니까 빈칸 추론과 유사하게 그 뒤에 추론 근거 있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푸셔도 되는데요. 보세요. 자, 그 실험에서 involving a nutrient 영양분을 포함한 그 실험에서 the diets of both groups 자, 양 집단의 그런 이 식단은 must be different. 반드시 달라야 된다, 같아야 된다. 물론 이제 앞에 흐름을 쭉 읽어 내려와도 여기 답이 나와요. 알겠죠? 자, 그런데 그래서 이 뒷부분 보세요. 그래서 특히나 with respect to 그럼 이제 뭐와 관련돼서죠. 자, 그 연구되어지는 영양분에 관해서는 같아야 된다, 달라야 된다 판단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문장에서 이렇게 표현했죠. 만약 이 부분 those in the experimental group 자, 실험군에 있는 그 사람들이 were receiving less vitamin C, 비타민 C를 덜 받는다면 from their usual diet, 그들의 원래 식단과 훨씬 더 적게 받는다면, 그죠? 즉 다르게 받은 거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세요. Then any effects of the supplement may not be apparent. Not be apparent. apparent가 분명하고 확실해지는 거니까, 그죠? not be apparent니까 확실치 않아집니다. 다르게 하면 나쁜 일이 벌어진다는 거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해야 되는 거죠. 다르게 하면 나쁜 일이 벌어진다고 했으니까.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서도 다르게 하면 나쁜 일이 벌어지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different가 아니라 same으로 가야 된다. 자, 이렇게 어휘 문제는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반이어 문제,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으로 적용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계속 속도 내서 계속 한번 가봅시다. 우리 제자님들이 이제 가장 어려워하는, 힘들어하는 빈칸 추론. 요즘 이제 빈칸 추론 순서 위치 이 세 파트가 가장 어려운 파트들이죠. 자, 일단 빈칸은 선생님이 위치별로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일단 빈칸에 먼저 집중을 해서 빈칸에서 묻고 있는 것들을 똑바로 좀 파악을 하시고요. 그 위치에 따른 해결책들을 찾으셔야 되는데 그 위치에 따른 해결책이 바꿔쓰기와 추론의 근거들을 여기서 한번 찾아볼래? 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일부의 정보만으로 푸는 훈련을 해두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31, 2, 3, 4에 오는 이 빈칸 추론 문제를 먼저 푸는 걸 1등급 친구들이 아니면 권장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다른 문제들을 좀 풀고 돌아오는 걸 권장을 해요. 뒤에 있는 이제 뭐 무관한 문장 고르기라거나 뭐 요약문이라거나 아니면 순서 위치 중에 한 문제는 좀 쉽게 출제될 수 있으니까 순서 위치라거나 아니면 장문의 맨 마지막에 있는 특히 43, 45 읽으면 답이 나오는 그런 패턴의 문제들을 먼저 풀고 빈칸이나 순서 위치는 마지막에 푸는 걸 권장을 합니다. 그런데 한 2, 3등급, 2등급 친구도 아마 여기서부터 시간이 많이 모자랄 거라고요. 그래서 이해가 되면 천천히 다 읽어서 풀면 됩니다. 근데 시간도 없고 이해도 잘 안 되는 그 상황에서는 제발 선생님이 말한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지 않을래 하고 추론 근거를 잡는 훈련들을 지금 시켜줄 테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이번에 6, 9평 문제를 전부 다 위치별로 분석을 했습니다. 6월 4문제, 9월 4문제. 그래서 그걸 위치별로 다시 분류를 해가지고요. 빈칸이 초반부에 왔던 패턴들을 지금 먼저 보여줄 텐데 빈칸이 초반부 첫 문장이나 두 번째 문장에 오게 되면 많은 경우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역대 기출문제를 살펴보면 한 20%는 안 되고 한 10%대 정도로 통념인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근데 이 경우마저도 뒤에서 그러나 하면서 반박이 나오니까 쉽게 통념인 걸 알 수 있는 거고 이런 경우 아니면 대부분은 빈칸이 초반에 있을 때 주제 찾기였습니다.
그럼 이건 빈칸이 주제 찾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모든 빈칸 추론 문제가 다 주제 찾기라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주의하시고요. 자, 어찌됐건 그런 다음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건 주제 다음에 바로 뒤에서 뭔가 바꿔쓰기라든지 근거가 있나 하고 바로 뒤에 한두 문장을 먼저 봐야 되겠죠. 그런데 바로 뒤에서 뭔가 예시라거나 세부 정보가 나오게 됐을 때는요. 우리 밑줄임이 문제에서도 했던 것처럼 혹시 결론 도출이 돼 있는 건 아니야? 이걸로 먼저 확인해 보자고요. 자, 그러면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9월 31번. 그러니까 9월 문제가 세 문제가 밑줄이 이렇게 초반부에 빈칸이 뚫려 있더라고요. 자, 보면 여기 자, 바로 핵심만 바로 가볼게요. 우리 인간의 그런 문화에 대한 얘기였어요. 여기서 이 시 인간의 문화에 대한 얘기니까. 그럼 이렇게 빈칸에서 묻고 있는 게 인간 문화의 속성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빈칸 바로 다음 문장부터 한 3번, 4번에 걸쳐서 인간 문화 속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보세요. 자, 뭐 많은 인간 문화의 많은 측면들이 자, 과학자들이 묘사하기에 좀 이 고고학적인 시각성이 낮는데 그게 뭔 소리냐? 그것들이 어렵다. 되게 어려워. To identify, 자, archaeologically. 고고학적으로 뭔가를 딱 알아차리기에 굉장히 어렵다. 문화는 더 어려워. 다 어려워 죽겠어. 이거예요. 그런데 선택지 어딜 가도 어렵다란 말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 오답률이 굉장히 올라갔고 특정 선택지로 빠진 게 아니라 오답이 쫙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추론을 해야 되는 거예요. 헷갈리면 써놓으라고요. 빈칸 내내 이 글 전체적으로 했던 건 문화라는 것의 속성은 굉장히 뭐하다? 어렵다. 그럼 문화라는 것의 속성이 어렵다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 문화란 구식의 것이다. factual, 사실의 것이다. 불완전한 것이다. organized. 자, 구성, 조직되어 있는 것이다. 굉장히 세부적인 것이다. 좀 더 정확히는 뭐 하기 어렵다고 그랬어요. 아까 여기 이 말까지 들으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해석해내기, identify, 확인하고 구분하기 어렵다라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가깝게 유추할 수 있는 건 in conflict. 불완전한 정보다. 이걸 어디에도 불완전하다는 말이 없어요. 유일하게 반복되는 힌트는 문화라는 건 굉장히 고고학적으로 봤을 때 어렵다. 요만큼의 단서를 가지고 우리가 요만큼을 알아내야 되니까 굉장히 어렵다는 말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내릴 수 있는 건 불완전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겠죠. 알겠죠? 오케이. 자, 바로 다음 문제. 일단 이번 빈칸 초반부에서 이제 묻고 있는 게 이번에는 TV 보는 행위에 대한 얘기예요. 그죠? 속성이 이거구나. TV 보는 행위가 어떤 방식인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투부정사의 방식이구나. 자, 그런데 이게 이제 패턴이 달라지네요. 어떤 패턴이냐? 이걸 실험해 보기 위해서 이분들이 어떤 뭐 피드백을 했고 테스트 퍼포먼스 전개 방식이 떠오릅니까? 이 글은 실험조사 연구한 글입니다. 그럼 실험조사 연구한 글이니까 이 빈칸에 나와 있는 내용부터 쭉 천천히 다 읽어서 완벽하게 이해해서 푸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관심 있는 실험 결과 부분이요. 후반부에 있는. 이해됐죠? 연구원들이 결론 내렸대요. 그럼 이 내용을 바탕으로 답을 내야 된다고요. 다 읽어도 괜찮아요. 다 읽어도 괜찮은데 다 읽더라도 결론 부분을 다시 한번 맞춰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매칭을 시켜봐야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자꾸 이렇게 풀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머리로 풀면 상상해서 풀면 자꾸 틀려요. 그래서 이렇게 명시적으로 딱 눈에 명시적이란 말이 어렵진 않죠. 딱 눈에 보이게 이게 결론이니까 이 말을 바탕으로 정답을 찾아봐야지 이렇게 풀어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맨 마지막에 했던 얘기가 이거죠. 자, distraction through television viewing. TV 시청을 통해서 뭔가 distraction도 뜻이 두 가지라고 그랬죠. 산만하게 하는 것,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좀 좋게 얘기하면 기분 전환. 또 처음 듣는 친구들은 이번 기회에 알아두시고요. 자, 이것이 효과적으로 relieve the discomfort. 이런 불편한 마음들을, 불안함들을 완화시켜줬대요. 이걸 그대로 보여준 게 선택지의 2번이죠. TV를 보는 것이 escape, 벗어나게 해준다. 아까 distraction, 산만함 혹은 기분 전환이 되는 거죠. painful self-awareness. 그죠? 되게 고통스러운 그런 자기 인지로부터 벗어나게 해준다. 정답률은 63%.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자, 처음에 얘기했던 패턴처럼 빈칸 초반부에 있고 결론 도출이 돼 있는 패턴이라면 결론만으로 풀어보시라고요. 됐죠? 자, 이 문제도 보세요. 자, 일단 빈칸에서 묻고 있는 것이 enabling animal, 동물들을 뭐 가능케 하는 거예요. 그럼 동물들을 투부정사하게 하는 것이
뭐 이제 선택지가 그 뒷문장을 봤더니 거의 보편적인 그런 학습의 기능이랍니다. 그러면 동물들로 하여금 뭘 하게 하는 것일까? 이걸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바로 다음 문장부터 이어지는 부분들에서는 뭔가 별다른 내용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뭐 대부분의 동물들은 그러면서 그러나 하면서 쭉 이렇게 쭉 나오고 있다가 여러분이 여기까지 쭉 읽었다 칠게요.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서 이 패턴도 지금 처음 보는 친구들도 알아두세요. 투부정사 하기 위해서는 뒤에 주어 동사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 그죠? 전형적인 주제 패턴이에요. 즉, to overcome this problem. 이러한 문제를 극복해내기 위해서. 이해됐나요? 그럼 이게 실험조사 혹은 어떤 문제에 따른 결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거의 모든 동물, 또 주체가 똑같아지죠. 우리가 찾고자 했던. 그죠? 자, 거의 모든 동물들이 습관화시켰는데 안전한 자극이란 걸 습관화시켰대요. 재밌는 표현이네요. 그 다음 이 마지막 문장에서도 조금 옆으로 빼서 the possibility, 그 가능성이 또한 존재하는데요. 자, 익숙치 않은 그런 사물이 유용해질 수도 있대요. 그래서 만약 it poses no immediate threat 같은 말이죠. 잘 보세요. 즉각적이지만 안전한 자극이에요. 자극 찔러서 하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안전한 자극. 그죠? 그 다음 다시 한 끝에 결론에서 그렇게 위협이 되지 않는 그런 즉각적인 그런 no immediate threat, 즉각적으로 위협이 되지 않는 것들, 당장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들, 이게 그대로 선택지에 가 있죠. 여기 4번에 보면 뭐라고 있어요? harmless stimuli 죠. 해롭지 않은 자극. 이해됐나요? 그럼 이 패턴도 어때요? 빈칸 바로 뒤에 근거가 아니라 끝에 한 두 문장 정도, 세 문장 정도의 결론 도출되어 있는 부분에서 힌트를 찾은 거죠. 자, 그래서 빈칸이 이렇게 초반부에 있을 때는 제일 먼저 빈칸 바로 뒤에서 혹시 바꿔쓰기라든지 근거가 돼 있는 건 없나 보시고 그런 게 없다면 혹은 예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열거되고 있다면 끝에 결론 도출로 보시라. 알겠죠? 자, 빈칸이 이번엔 중반부에 있습니다. 자, 우리 빠르게 정리하고 있죠. 자, 빈칸이 중반부에 있으면 영어는 직선형의 구조다. 즉, 빈칸 뒤에 있는 한두 문장이 아주 높은 확률로 추론 근거예요. 다만 빈칸 앞에서 추론 근거를 잡아야 되는 경우는 올 때 이런 것도 보여줄 건데 빈칸 앞 문장에서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는 연결사, 논리관계를 찾을 수 있는 아니면 빈칸만으로 알 수 없는 지칭 정보가 있을 때 이런 경우는 빈칸 앞에서 근거를 1차적으로 찾고 오시면 돼요. 자,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6월 32번 문제인데요. 일단 빈칸 문장에서 그 아이디어는 만약 사람들이 present biased, 현재에 뭔가 기울어져 있다면 they might, 이 부분이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했던 부분입니다. 이 문제를 틀린 제자님들은요. 수능 앞두고 틀리기를 아주 잘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어휘 문제도 똑같고요. 빈칸 추론도 똑같은데 이렇게 부정어구가 들어가 있어요. 선생님 부정어구 어디 있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빈칸이라는 그 정보를 피한대요. 피한다가 부정어구잖아요. 다시 한번 이 빈칸이라는 그 정보예요. 이 빈칸이라는 그 정보를 피할 거래요. 이해됐나요? 그럼 여기서 예를 들어서 제이는 굉장히 나쁜 사람이야. 못됐어. 라는 내용이 나왔다. 쳐봅시다. 그럼 제이 선생님은 굉장히 나쁜 사람이라는 그 정보를 피한다는 거니까 이들은 제이쌤을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겠죠. 반대로 이러면 제이쌤이 굉장히 좋다라는 그 정보를 피한다면 이 사람들은 제이를 굉장히 싫어하는,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정보는 싫어하겠죠.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놓쳐가지고 오답이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알겠죠? 자, 그런 다음 한 절반 정도 남았는데 정말 다행스러운 게 인용구가 쭉쭉쭉 3번 나왔는데 3번 다 같은 말이에요. 보세요. 자, 신이시여 나에게 정결이 또 밑에 별표 치고 났지만 뭔 소리인지 모르죠? 그럼 넘어가세요. tomorrow, 오늘이 아니라 내일 주세요. 다음 장도 보세요. Please let me know the risk. 위험은 알게 해주는데 오늘 말고 내일. 오늘은 그냥 좀 즐기게 해요. 내일로 미뤄주세요. 마지막 문장에서 Please tell me what I need to know. 내가 알아야 될 거 있죠. 그거 내일 알려주세요. 그럼 언제는 즐기고 현재는 즐기고 고통이나 걱정이나 불안은 언제로? 내일로. 내일 걱정은 내일 모레. 이해됐죠? 오늘은 그냥 즐겨. 이 사람들은 오늘에 그래서 이 표현이 나왔던 거네요. People are present biased. 이해됐죠?
그러면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은 전부 다 뒤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보니까 현재가 짱이야. 이해됐죠? 빈칸 뒤에 내용이 전부 다 내일로 미뤄주세요. 전 오늘은 놀 거예요. 이 내용이잖아요. 이해됐죠? 그래서 틀린 거예요. 방금 했던 얘기. 이해됐나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문제 딱 받자마자 아이고 많이 틀리겠다라는 생각 들었고 매력적인 오답도 뻔히 이게 매력적인 오답이겠구나가 보이는 거예요. 이 시험지를 우리가 분석해야 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이게 분석을 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여기는 이게 아니라 어떤 말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현재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 거? 마이너스 쪽으로 보는 거. 현재에 대해서 마이너스라는 그 정보를 피하고 난 그냥 오늘은 즐길 거야. YOLO 할 거야. You live only once. 이렇게. 알겠죠? 선택지 가보면 선생님 말이지 이해가 될 겁니다. 정답이 2번이죠. 1, 3번으로 쫙 퍼졌고요. 2번 보면 make current activities. 자, 현재 활동, 즉 현재죠. 현재를 덜 매력적으로 만드는 그 정보를 피한다. 그래야 오늘을 노니까. 이해됐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게 함정인 거고요. 정말 좋은 문제. 오케이. 자, 계속 갑니다. 자, 이번에는 후반부의 거의 끄트머리에 지금 이렇게 걸쳐 있는데요. 자,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간혹 가다가 빈칸 뒤에 이렇게 한두 문장이 남아있을 때 정말 가끔 빈칸 뒤에 있는 한두 문장이 사족,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 어떤 직접적인 근거가 안 될 때가 가끔 있었습니다. 역대 수능 문제를 빈칸이 이런 식의 패턴들을 풀어봤을 때 10문제 풀면 한 100문제라고 할게요. 100문제 풀면 한 10문제도 아니고 한 5문제? 5%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만 아니면 이 뒤에 있는 한두 문장은 진짜 번쩍번쩍 빛나는 여러분을 정답으로 이끌어주는 문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만 이 문제는 앞문장을 한번 보고 왔었어야 되겠죠. 그러나 때문에 앞문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보세요. 자, 뭐 이런 이 생태학적 관계는 자, 확실히 그들 자신의 논리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면에서 봤을 때 자연이란 건 이렇게 여겨질 수 있는데 스스로 뭔가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여기 뭐 있어요. 근데 꼭 반드시 안정적인 건 아닌데 이 부분 independent 뭔가 독립적이다. 뭐와 상관없이 인간의 개입과 상관없이라고 앞문장이 나왔어요. 자, 그러납니다. 그럼 여기서는 인간의 개입과 관련이 돼 있다가 나와야 되겠죠. 근데 이걸 증명이라도 해주듯이요. 바로 다음 문장에서 또 뭐라 그랬냐. 문장 구조가 완벽하게 일치하죠. 오늘 이 얘기를 제가 뒤에 있는 다른 문제들에서 이 얘기를 많이 할 텐데 한 2번 더 할 겁니다. 유사구조. 미리 써놓을까요? 유사구조. 빈칸도 그러나로 출발했고 빈칸 뒤에도 그러나가 나와 있으면 여기가 당연히 빈칸에 대한 일차적인 직접 근거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보세요. 여기서 우린 인간이잖아요. regulate, 조정하고 통제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앞문장에서 뭐라 그랬다고요? 인간의 개입과 상관없이에요. 그럼 그러나면 여기는 인간이 개입하는 게 돼야 되는 거고 이렇게 유추를 해봤는데 뒤에서 봤더니 확실해졌어요. 우리가 확실히 조절할 수 있다. 인간이 조절한다는 얘기는 인간이 개입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선택지에서 인간이 개입한다는 얘기는 2번, 즉 has increasingly been 세팅이 되어지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by humanity, 우리 인류에 의해서요. 오답이 쫙 퍼졌죠. 전형적으로 헤맸다는 얘기입니다. 이 질문을 다 읽어서 푸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읽다 보니까 빈칸에서 묻고 있고 빈칸 앞뒤에서 나왔던 뻔한 근거들에 집중을 못한 거예요. 그냥 정보가 너무 많은 거죠. 편의점 가면 나는 물 하나 사 먹고 싶은데 물 브랜드가 한 10몇 개가 있어버리면 마시기 힘든 것처럼 오히려 중요한 정보가 안 남는 거죠. 그래서 다 읽은 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정답을 고를 때는 적어도 빈칸 쌤이 얘기했던 뒤 그리고 연결사가 있었으니까 앞뒤 내용에서 근거를 찾으시라. 자, 계속 볼게요. 9월의 33번 문제입니다. 일단 빈칸이 좀 굉장히 유사하게 빈칸 뒤에 한두 문장이 남아있죠? 그럼 일단 빈칸을 좀 먼저 봤는데 또 유사 구조예요. 보세요. 무슨 말이냐고요? 일단 빈칸 앞문장은 읽어봐야 되겠죠. 그래서라고 나왔으니까. 그죠? 근데 좀 짜증났던 건 그 앞문장이 예를 들어서니까 그 예시 앞까지는 읽어줘야 되겠죠. 왜냐면 예시 앞에서 이제 포괄적인 주제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런데 어때요? 왜 이거 체크한 것 같습니까? 유사구조. 빈칸 앞문장에서 인과관계로 이어지고 있는데 앞문장을 봤더니 또 여기 원인과 결과, 여기 원인을 보여주는 표현이 나왔죠. 즉 뭐 때문에? The acceptance of each, 자, premise,
이게 전제, 그 전에 있었던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전제 때문에 그런 거다. 그다음 빈칸 바로 앞 문장에 예시 나와 있었던 것에서도요. 여기도 잘 보세요. A라는 것의 결과물입니다. 그럼 A는 뭐예요? A의 결과물입니다. 그럼 A는 뭐예요? 원인이죠. 내가 하루 종일 논 것의 결과물. 아하, F 받았습니다. 하루 종일 논 게 원인이죠. 그럼 다시 뭐가 원인이에요? 특정한 숫자의 시스템인데 employed. 지금 현재 이미 사용된. 자, employ 주의하시고요. 사용된이라는 뜻이 있어요. 고용하다는 뜻 말고도. 됐나요? 그러니까 지금 빈칸 앞 문장에서 전제라는 것이 힌트로 나왔고, 네, 먼저 사용된 게 지금 나왔고, 이해됐죠? 그 다음 빈칸 뒤에서도요, 이런 추론 근거들이 나왔어요. 자, 많은 개인들에 의해서, 자, cumulative work, 굉장히 축적되어진, 과거부터 쭉 쌓아져 내려온 것들. 빈칸 마지막 문장에서도 수많은 개인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누적되어 있는 정보들을 계속해서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죠. 정답 1번이에요. 뭐가 같은 말로 보입니까? previous idea죠. premise. 그죠? 그 다음에 이미 사용된 정보들.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누적된 일들. 전부 다 이전의 아이디어들을 바꿔쓰기 한 거죠. 오답이 또 쫙 퍼졌어요. 이해됐죠? 이렇게 여기가 원인이니까 그럼 원인을 나타내는 표현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자, 빈칸이 마지막에 뚫려있는 패턴입니다. 일단 빈칸이 마지막에 뚫려있으면 우리가 제일 먼저 봐야 될 건 바로 앞 문장과의 인과관계예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뚫려있는 빈칸은 전체적으로 결론 도출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앞뒤 문장과의 인과관계가 있지 않나 이거 먼저 살펴보시고 이렇게 해서 풀리는 게 절반 이상 한 60%쯤 돼요. 그럼 나머지 40%가 이제 처음으로 올라가셔서 주제문을 쭉 찾아 내려와야 하거나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전체 내용을 다 읽어서 요약을 해야 되는 경우인데 열거가 돼 있어가지고 이번 연도도 그렇고 최근 연도 문제들이 인과관계로 참 많이 풀리고 있습니다. 여기도 바로 앞뒤 문장 간의 관계가 보면요. 어때요? 유사구조죠. 선생님 뭐가요? 잘 보세요. 수집된 것들에 대한 분류. 빈칸 문장에서도 그러니까 나비 수집이라는 용어는 여기도 수집. 빈칸 앞 문장의 주어가 수집. 빈칸 문장도 수집. 그러면 빈칸에 들어갈 말은 이 말과 같은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빈칸에서 묻고 있는 것의 속성이 수집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근데 빈칸 앞 문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더 이상 promised, 약속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제되지 않는 거죠. Produce cutting edge knowledge. 자, cutting edge 그럼 최신 정보를 더 이상 보여준다? 라고 요즘 누가 뭐 수집, 구닥다리, 영감 냄새나. 요즘 누가 수집해요. 그래서 더 이상 최신 그런 지식을 생산한다라는 걸 약속해 줄 수가 없습니다. 하고 이 수집하는 것들에서 좀 까는, 비판하는 내용이 나와야 되니까 선택지가 2번, 3번밖에 안 됩니다. 진짜 이건 오답 정말 많이 갔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secondary 해가지고 잠시만요. 이거 출처가 문항 번호가 조금 잘못됐죠? 네. 여기 출처가 잠시만요. 네. 31번 맞나요? 네, 31번. 죄송합니다. 엔진할 뻔했네요. 네. 다음 문제하고 잘못 보느라고. 자, 그래서 여기 오답이 정말 쏟아져 났는데 수집하는 것의 속성이 분명히 부정적이었어요. 그죠? 그럼 선택지에서 사실 부정적인 게 자, competitive, 경쟁력 있는, novel, 새로운 거. 자, secondary는 부차적인 거. 이걸 놓친 거예요. 그리고 이제 reliable, 믿을 만한 거, unconditional, 무조건적인 거. 사실 뿔마루만 나눠도 3번밖에 안 되죠. 이 빈칸에 마이너스가 들어간다는 속성만 알았어도. 근데 그걸 빈칸에 집중해야 놓치지 않았겠죠. 자, 34번 빈칸 6월 건데, 자, 이것도 일단 빈칸을 추론 근거를 1차 근거를 앞 문장을 잡았는데요. 앞 문장에서 힌트가 대놓고 나왔어요. 무슨 말이냐? 보세요. 자, 만약 똑같은 이웃에 그런 노래가 연주되는데 하면서 노래가 나온다면 at another boundary. 자, 이게 변수죠. 다른 영역에서 노래가 나오면 영역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 자, one 어떤 한 말이가요. separating the territory of the test subject from another neighbor. 즉 분류가 되어 있는 거죠. separate. 나눠져 있는 거죠. 근데 영토가 나눠져 있는 다른 이웃과 나눠져 있는 걔네가 it was treated 여겨질 건데 낯선 이의 부름으로 여겨질 거래요. 사실 이제 전체적인 내용은 울세를 데리고 얘네들이 목소리를 어떻게 인지하냐 이거에 대한 얘기였죠.
그런데 다시 한번 뭘로 인지한다고요? 영토. 여기서 분명히 변수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토 얘기를 한 게 사실은 정답은 4번이었는데 사실 본문을 좀 똑바로 쫓아갔으면 선생님은 3, 4번 중에 오답이 갔으면 오히려 잘 쫓아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안한데 2번, 1번이나 2번은 그러니까 글을 너무 열심히 읽은 거예요. 빈칸이 맨 마지막에 있을 때 1차 근거를 앞문장으로 받고 앞문장에서 영토 얘기밖에 안 했는데 그러니까 1, 2번을 갖다니 그러면 머릿속에 너무 정보가 많이 남아 있었던 거죠. 좀 쓰잘데기 없는. 근데 3번도 자, 이 울세의 그지 같은 좀 좋지 않은 그런 영토에 대한 감각이 생존의 핵심. 아니요. 아니, 영토가 다른 데서 들리니까 아예 좀 낯선 이의 울림으로 들렸다는 건데 생존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즉, 우리 러빈들은요, 관련시키는데 associate A with B죠. 영토란 말을 바꿔 쓰기 참 멋지겠네요. locality, 지역성을 뭐하고 구별한다? 바로 뭐로 연관시킨다? 익숙한 노래인지 아닌지로 구분시킨다. 다시 한번 다른 영토에서 들리니까 낯선 이의 소리로 듣는다고 했잖아요. 이해됐죠? 지금 올해 6, 9평 문제가 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앞문장만으로 다 처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빈칸 다시 한번 이제 넘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총정리해 보면 초반에 빈칸이 뚫려 있으면 바로 다음 문장에서 혹시 주제에 대한 근거가 나와 있는지 보고 그런 게 없으면 혹시 결론 도출이 돼 있지는 않은지 빈칸이 중반부에 있으면 앞문장을 봐야 되는 연결사나 지칭 정보가 있는 경우인지만 살펴보시고 영어는 직선형이다. 빈칸이 맨 마지막에 뚫려 있으면 1차 근거는 바로 앞문장에서 보시라. 혹시 그래도 안 된다면 이제 주제문을 찾아서 처음부터 읽어내려 오시라. 알겠죠? 끝이에요. 바로 무관한 문장입니다. 자, 무관한 문장이 올해 6월, 9월 시험에서는요. 올해 6월, 9월 시험에서는 쉽게 나왔어요. 근데 분명히 무관한 문장이 굉장히 극악한 난이도를 기록했을 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패턴을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 선택지 1번이 답이었던 적이 없는 통계는 조금 활용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번까지는 좀 편안하게 읽어서 초반부터 쭉 읽어서 한 1번 선택지까지 왔을 때 명확한 주제가 찾아지면 제일 좋고요. 알겠죠? 그런 다음 문장들 간의 연결고리 그러니까 이제 2번하고 3번이, 3번하고 4번이, 4번하고 5번이 통일성, 일관성이 이어지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돼요. 주제를 바탕으로. 자, 그런데 매력이 되는 오답, 그러니까 많이 틀린 오답들을 살펴보면요. 주제하고 정 상반되는 선택지인데 그럼 당연히 이거 그래서 벗어난다 잘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이 상식과는 또 일치할 때 많이 당해요. 그러니까 예전의 기출문제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협동을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당연히 협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글의 주제가 지나친 협동은 조직의 발음이 안 돼. 생산성 향상에 오히려 저해된다. 뭔가 안 좋은 역할을 한다라는 주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협동하는 게 선택지 들어가면 이제 많이 당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패턴은 크게 보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자, 6월, 9월 각각 두 문제를 좀 살펴볼 텐데요. 문제는 좀 쉽게 출제가 돼서 정답은 좀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조금 하나 요런 건 하나 주의하자고요. 2번 선택지에서 글의 전반적인 흐름을 바꾸는 역접이 나오면서 그죠? 여기서 글의 흐름이 바뀌었어요. 이건 조금 주의했었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를 좀 많이 틀리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는 많이 맞췄더라고요. 즉 보면 앞에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똑바로 좀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읽어보면 뭐예요? 자, 친족에 대한 유대감이 계속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친족, 어떤 유대감, 가족 간의 끈끈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가 1번까지 나왔는데 자, 그건 바로 이 확대 가족의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multi-generational ties are maintained. 바로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다세대 간의 그런 tie, 유대감이 유지되어지는 그 이유는 바로 이 가족 간에 있는 그런 다세대 간의 구조. 할아버지, 아빠, 나 이렇게. 자, 그러나 it is modified. 자, 그게 이제 바뀌어졌어요. 왜냐하면 it does not usually rest on co-resistance. 함께 거주하는 것에 더 이상 resist가 아니네요. rest on. 더 이상 의존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가족 간의 유대가 그렇죠. 더 이상 이렇게 튼튼하지 않다는 얘기로 글의 이름을 바꾸면서 3번을 봤더니 갑자기 여기서 뭐라 그래요? 갑자기가 아니라 3번을 봤더니 여기에 대한 뒷받침이 그대로 나오고 있죠. 비록 자, 이 수정되어진 확대 가족 구성원들이
가깝게 살긴 하지만 자, 수정되어진 이 확대 가족이 does not require geographically 자, proximity. proximity 그러면 이제 근접성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더 이상 가깝게 사는 걸 꼭 요구하진 않아요. 2, 3번 연결이 되는 거죠. 이게 일관성. 그런데 갑자기 4번에서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정답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잘 쫓아왔어요. 뭐냐면 가장 어르신이 우리 가족에서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예를 들면 혹은 할머니가 makes the decision 결정을 내려 on important issue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럼 이건 옛날 가족 형태니까 정답은 오케이 4번 이렇게 됐던 거죠. 물론 이제 3번의 내용을 5번까지 연결해서 확인을 꼭 한번 해봤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생각보다는 잘 풀어서 잘했구나 하고 넘어갔고요. 9월 35번은 조금 전형적인 패턴이었네요. 일단 1번까지 읽었을 때 명확한 주제가 좀 언급이 됐죠. 즉 자, 사람들이 자, make migration 그러면 이제 이주하는 거죠. 자, 이주를 하게 되는데 이주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데 뭐에 근거해서 자신들의 그런 비용에 대한 평가. 그러니까 내가 이주를 했을 때 경제적으로 어떤 내가 희생한 것 대비 비용 대비 어떤 이득이 있나 이런 걸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문제도 엄청 어려운 건 아니었던 게요. 여기 2번과 4번이 전부 다 비용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또 하나 결정적인 게 하나 있었죠. 여기 유사 문장 구조 반복되는 거 보입니까? 전형적인 specific 1, specific 2 열거되는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그리고 여기 중간에 혼자 뜬금없는 이야기, 즉 너무 좀 정답이 좀 쉽게 나왔던 게 사람들인데 더 큰 재정적 이익을 가진 혜택을 가진 사람들이 돈을 쓰는데 과시하려고 쓴다. 사회적 지금 우리는 이주하는 이유에 대한 얘기였는데 그죠? 그래서 너무 소재가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고요. 어찌됐건 이 두 문제에서 이번에 6월, 9월 문제는 쉽게 출제된 게 맞아요. 근데 다시 한번 잊지 맙시다. 주의는 해야 되니까 역대 기출문제를 봤을 때 분명히 어렵게 출제되고 우리 수험생들이 박살났을 때는 천천히 읽어봤을 때 그 오답이 그래 주제와 정반대인데 읽어보면 내용은 상식적인 내용일 때 많이 당했다는 거. 알겠죠? 자, 계속해서 달려봅시다.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바로 그래 순서 문제입니다. 네 문제 준비했죠. 6월 2개, 9월 2개. 일단 선생님이 두 가지 얘기를 좀 써놨는데요. 다 빨간색이죠. 요즘 이제 순서 문제, 그다음 이제 뒤에서 볼 위치 문제가 킬러 문제. 그러니까 빈칸보다 요즘 더 어렵게 나올 때도 있고요. 정답률이 더 낮을 때도 있으니까. 자, 일단 순서 문제에서 이게 뭔가 이제 직시적인, 잘 안 보이죠? 여기 이제 명시적이라고 할게요. 명시적이고 뭔가 직접적인 지칭 정보, 연결사들이 있고요. 이거 딱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게 좀 간접적인 거, 쉽게 말하면 뭔가 내용을 읽어봐야 되고 추론을 해봐야 되는 연결고리들이 전개 방식, 바꿔쓰기, 논리적 선후 관계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이 후자 쪽을 가지고 많이 출제가 좀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완벽하게 지칭만 딱 가지고도 혹은 연결사만 가지고도 그냥 눈에 보이는 정보만 가지고도 딱딱딱 연결이 됐다면 지금은 조금 내용을 살짝 뭔가 살짝 좀 더 들어가 봐야 풀리는 문제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내용을 이해해서 푼다는 게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다시 한번 잘하는 친구들은 그냥 하시면 돼요. 하던 대로. 그런데 잘하는 친구들마저도 헷갈릴 때 그리고 또 1등급 친구들을 제외한 나머지 친구들은 시간이 모자랄 때는 다시 한번 연결 고리 중심으로 푸는 걸 굉장히 강하게 권장을 합니다. 오늘 또 바로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일단 6월 두 문제를 먼저 풀 건데 일단 시작점은 찾아야 되니까 주어진 문장을 똑바로 읽고 A 스캔, B 스캔, C 스캔에서 눈에 직접적인 보이는 연결고리가 있는지 그리고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좀 생각해서 잡아야 될 연결고리가 있는지 봐야 되는데 선생님이 연결고리를 미리 좀 체크를 좀 해가지고 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 공간에 대한 그런 레퍼런스 이게 해설제는 좀 의역이 돼 있는데 그냥 공간에 대한 기준, 레퍼런스 우리가 참고 이런 거니까 뭐 기준, 참고가 더 크대요. 그것들 자신들보다. 그러니까 이건 역설이 아닌데 랜드마크는 그 자체래요. 그러나 그것들은 또한 이웃들을 정의 내리는데 그 주변에 있는 이제 어렵죠. 이게 뭔 소린지 그죠? 자, 왜냐하면 새로운 개념을 설명한 거니까. 그런데 이 문제가 전개 방식이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뭐 대놓고 써놓으세요. 전개 방식. 실험조사 연구에 대한 글이거든요. 보면 자, in a paradigm, 한 패러다임에서요.
뭐 많은 캠퍼스에서 반복이 됐는데 자 보세요. 연구원들이 처음 먼저 collect a list of campus landmark 이 캠퍼스에 있는 대학 건물에 있는 대학에 있는 그런 건물들 랜드마크들을 먼저 리스트를 쫙 했고요. from student 학생들로부터. 그럼 일단 A1은 실험을 시작하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A로 시작하는 게 한 개니까 얘는 배제하고 이래서 박살이 난 거죠. 뭐 사실 답은 알고 있잖아요. A, C, B. 그래서 A가 시작이었는데 이렇게 A가 한 번씩 답일 때가 있으니까 뭐 올해 또 그런다 뭐 6월에 나왔으니까 수능 때 안 그랬지 이런 편견을 일단 버리고 가자고. 물론 찍을 때는 여러분들 정말 몰라서 찍을 때는 A로 시작하는 거 배제하고 B 아니면 C로 시작하는 나머지 선택지를 찍는 거야 이해는 되는데 풀 때는 A를 배제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분명히 이 글이 실험조사 연구인데 지금 누가 보더라도 실험을 시작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리스트를 쫙 뽑은 다음 학생들에게 뭐 물어봤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B를 보면 명확한 명시적인 지칭 정보가 나와 있잖아요. 이러한 거리상의 이런 불균형은 asymmetry는 밑에 별표 치고 나와 있지만 선생님 가끔 얘기하죠. 이게 그냥 나온 적도 있는 단어기 때문에 알아두는 걸 권장합니다. 알겠죠? 물론 좀 어려운 단어건 쉬운 단어건 문제 풀 때 좀 직접적으로 중요한 단어를 요즘 별표를 주는 경향들이 좀 있던데 다시 한번 언제 뒤통수 때리고 그냥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거리에 대한 이러한 이 asymmetry, 뭔가 불균형 이라고 하려면 앞에 뭔 거리상의 불균형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시작은 B가 절대 아니고요. 그죠? 그리고 사실 B는 A 다음에 오기도 좀 힘들죠. 거리상의 불균형 얘기가 전혀 안 나왔으니까. 그럼 C를 봤더니 자, 눈에 띄는 finding, 결과는 그러면 실험을 시작하는 게 먼저예요? 실험 결과가 먼저예요? 당연히. 시작은 A가 됐던 거죠. 근데 A, B, C라는 선택지도 없을 뿐더러, 그죠? A, B, C 선택지가 없으니까. 그럼 A 다음에 C가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다시 C에서 B로 갈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C에서 뭐라 그랬냐? 보세요. 그 거리가 from an ordinary location to a landmark. 이런 것들이 just shorter, 더 짧았습니다. 어떠한 거리들보다 어때요? A가 B보다 더 짧았다 하면서 비교군이 나오고 있죠. A와 B의 거리가 서로 다르게 느껴졌다. 이걸 B에서 뭐라고 받아준 거예요? 이러한 거리상의 불균형은 이라고 잡아준 거죠. 정답은 A, C, B. 정답률 29%. 그러니까 실제 이 지문이 가지고 있던 난이도보다 A는 아니겠지 해가지고 많이 당한 것 같아요. 근데 전개방식 캐치하면서 보니까 내용이 자꾸 이해 안 됐어도 지칭정보, 연결고리, 전개방식 잡히죠. 할 수 있어요. 자, 바로 6월 37번 문제. 자, 이 문제도 선생님이 지칭정보와 함께 지칭정보를 잡는 좋은 패턴 하나. 선생님 이제 이 문제 본 해설 강의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패턴 하나 또 바로 가르쳐 드릴게요. 또 이것만 보고 딱 수능장 가는 친구도 있을 테니까 잘 써먹으세요. 비법 나갑니다. 뭐냐면 일단 뭐 여긴 똑바로 읽어야죠. 한 회사가 고민을 하고 있어요. Whether to invest in shipbuilding. 조선업에 투자를 할지 말지. 그래서 만약 그게 뭐 충분히 좀 큰 스케일로 만들면 하면서 그 회사는 알고 있어요. The venture, 그 사업이, 여기서 venture는 이제 모험 그 사업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익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라고 출발을 했는데 선생님 연결고리를 좀 미리 좀 체크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것도 좀 이상한 게요. 보세요. 좋은 결과가 있고요. 그러면서 그런 후 나쁜 결과가 있어요. 너무 좀 뜬금이 없죠. 이건 지금 투자가 잘 되면은 그 조선업이 잘 될 거란 건 아는데 좋은 결과가 나쁜 잠깐 물음표 뭐 너무 좀 뜬금없고요. B를 갔더니 쉬움 이렇게 가정해 보세요. 자, shipyard 이게 이제 조선소를 얘기하는 거죠. 자, 조선소가 자 유일한 잠재 고객인데 steel의 철강의 steel 제철의 유일한 고객입니다라고 있어요. 이걸 왜 선생님이 동그라미를 쳤냐? 바로 뒤에 가면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또 스캐닝 해봤을 때 그 두 가지 결과, 두 가지 가능한 결과가 있습니다. 두 가지 가능한 결과가 있습니다가 먼저예요. 그 두 가지 결과 나오는 게 먼저예요. 당연히 두 가지 가능한 결과가 있고 1번 결과, 2번 결과 이렇게 되겠죠. 그럼 A, B는 순서가 이걸로 정해져 버렸어요. A, B. 그죠? 근데 시작은 B인가 C인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제 결정적이었던 게 바로 이겁니다. 보세요. 자, 똑같은 명사가 나왔을 때 기억해 두세요. 똑같은 명사가 나왔을 때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요. 긴 정보, 똑같은 정보에 대해서 수식어가 많이 달려있는 긴 정보가 먼저 나온 정보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나무라고 할 때 이해시 항상 선생님이 이해시 드는 거 기억나죠? 그 나무라고 하는 문장이 있고 The red tree란 문장이 있어요. 그 빨간 나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뭐가 뭔지 아직 느낌이 안 오나요? 생각해 보세요.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빨간 나무라는 정보를 먼저 주고 나서 그 나무 되게 독특하다. 빨간 나무야. 아 진짜? 그래서 그 나무가 누가 심었냐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다 얘기하고 나서 알고 봤더니 그 나무는 빨간 나무야. 이건 굉장히 서사적인 한국식 소설에 나오는 막 미스터리 극장 이런 거고 알고 봤더니 빨간 나무 이건 이런 식인 거고 영어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정보에 대해서 길게 먼저 나오고 나서 동시에 똑같은 정보 A라는 정보 각각 정보가 나와 있는데 길게 정보가 나와 있다면 이게 먼저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여기 나와 있는 local steal 그러면 이 내용 정보 우리가 정확하게 내용을 이해해서 푼다는 시간이 없다는 전제하에서는 그럼 여기 있는 steal보다는 여기 있는 local steal이 먼저일 테니까 순서가 이렇게 됐던 거죠. CBA. 자, 그래서 이 36번도 자, 마찬가지로 지칭 정보로 문제를 좀 쉽게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좀 연결고리를 좀 잡아봤는데요. 자, 보세요. 자, 이 친환경 제품 일단 초반은 좀 재밌어요. 친환경 제품을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상식과는 달리 뒤집어 버리면서 출발하죠. 그래서 친환경 제품에 자 이런 재료비가 더 많이 든다라고 부정적으로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지칭 정보를 이거 꼼꼼하게 보면요. 여기서 데이라고 받을 지칭 정보가 여기 있는 green products 아니면 cost인데 둘 다 말이 안 되는 게 내용적으로 보세요. 그들은 돈을 좀 더 투자하고 시간을 좀 더 투자할 겁니다. 잘 알려진 이득이 되는 많은 그런 어떤 수량이 나오는 그런 제품들. 그래서 데이는 그러면 어떤 판단을 내릴 사람들인데 친환경 제품이 판단을 하고 비용이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지칭 정보상 A는 말도 안 되고 또 하나 이러한 회사들이라고 할 만한 내용들도 나와야 되니까 시작은 A가 아닌 거예요. A로 시작하는 게 한 개니까 탈락 이게 아니고 우리 앞에서 당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 여기서도 B번에서도 회사들 정도 얘기만 나오고 있고 주어진 문장과 딱히 직접적인 연결은 잘 안 보이는데 여기서 이 제한된 그런 이 재료 그 리스트 아까 여기 재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면서 열거시키면서 또 그 제한된 그런 재료 리스트가 하면서 여전히 까고 있죠. 그리고 여기 지칭 정보 친환경 제품 여기서 search product라고 지칭 정보를 잡아주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회사들 얘기가 안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해됐나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걸 A로 가져가기에는 여기 데이라고 지칭받을 부분 혹은 이런 회사들이라고 지칭받을 부분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 회사들 얘기가 나오고 있는 C에서 B로 가게 됐던 거고 여기서 이런 회사들이 주류 제품들, 주류 고객들을 이 사람들에게 이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 회사들이 주류 제품들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들은 이해됐죠? 그들은 돈을 그렇죠 더 많이 잘 알려진 제품들에게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답이 이렇게 CBA죠. CBA가 됐던 겁니다. 지칭 정보만으로 딱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게 더군다나 36번이니까 36, 37을 하면서 시간이 없을 때는 지칭 정보만으로 이렇게 풀리는 문제들도 있으니 보시라고요. 자, 37번도 볼게요. 자, 37번에서는요. 자, 최근에 하면서 여기서도 일단 미리 지칭 정보 좀 잡아놓겠습니다. 보세요. 일단 최근에 이 문제가 뭐 미리 좀 얘기를 하면 되게 많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36번하고 37번이 결이 정반대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올해 수능도 딱 지칭 정보만으로 눈에 보이는 명시적인 정보만으로 풀 수 있는 문제도 있을 거고 여기 나와 있는 37번처럼 내용을 좀 알아야 풀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건 좀 내용을 좀 알아야 잡아야 풀 수 있었어요. 아까 문제 내용 좀 안 잡혀도 지칭 정보만으로 풀렸죠? 네, 이 문제는 보세요. 자, 최근에 몇몇 상업적인 그런 회사들이 자, 런칭을 하게 됐는데 여기 소셜 로봇이란 걸 런칭을 했대요. 자, 그런데 우리 제자님들이 뭐 이것도 이제 상세에서는 프리에 있으니까 B를 시작점으로 잡은 건 정말 잘했어요. 뭐냐면 B 선택지로 출발한 선택지가 딱 두 개 있잖아요. 그 두 개 합쳐보면 정답률이 80% 넘게 나왔으니까 수험생 10명 중 8명 이상이 시작이 B라는 걸 잘 잡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잡았냐면요. 여기서 이 소셜 로봇이라는 얘기를 해놓고 이 퍼스널 로보틱 어시스턴트란 이러이러한 장비입니다 하면서 A는 B입니다 하는 전형적인 뭘 내리면서 출발하냐? 정의를 내리면서 출발하고 있으니까. 우리 국어 비문학이 또 많이 나오는 패턴이죠. 먼저 정의를 주면서 우리에게 배경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필자의 생각이나 중요 정보를 그 뒤에서 뒷받침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에 대한 정의는 언제나 도입일 가능성이 큰 겁니다. 아주 잘 잡았어요. 그리고 이걸 B를 못 잡아서 틀렸던 친구들은 이렇게 뭔가에 대한 정의가 나오면 도입이구나, 시작점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즉, 그 장비들인데 어떤 have no physical manipulation or locomotion capability에서 이러한 것들이 있는 이런 장비들입니다 하고 나왔어요. 자, 그런데 여기 A와 B 이 논리를 굉장히 제가 여기서 거의 반반 갈렸는데요. 자,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용을 알아야 풀 수 있었던 거예요. 시작이 B 다음에 A로 넘어갔는데 A 다음에 C로 갔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선생님 미리 체크를 해놨는데요. 자, 그것들은 might be motorized 움직일 수도 있고요. can track the user around the room. 자, 여기서부터 사실 밑줄 쳐도 돼요. 사용자를 방 주변을 따라다닐 수 있고요. 그래서 giving the impression 어떤 인상을 주는데 being aware of the people in the environment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being aware 내가 인식하고 있어요 라는 느낌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 계속 따라다니면서 띠리띠리띠리띠 필요한 정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에 대한 예를 들어서 보세요. 자, 중간 부분 건너뛰고 그래서 그 결과 유저들이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대요. 어떤 느낌이에요? They are listening to the music together with the robot. 로봇과 함께 음악을 듣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여기서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계속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자 어떤 인상을 심어주려고 한다고요?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띠리띠리띠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지금 뭘 하는지 저는 알고 있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면서 주인님과 함께 음악을 같이 듣는 그래서 다시 그 주인 입장에서는 유저 사용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 로봇과 함께 음악을 듣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게 해주는 거죠. 음악 얘기는 예시니까. 알겠죠? 이 논리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이건 이렇게 풀려면 뭐가 필요해요? 정확한 내용 이해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BAC였네요. BAC인데 여기 B번 선택지 여기로 한 38% 갔으니까 많이들 당했던 거죠. 자, 순서 문제는 이렇게 연결고리를 중심으로 일부 정보만으로 풀 수 있는 문제도 있는데 가끔 이렇게 37번처럼 다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도 있다는 거. 어쩔 수 없죠. 영어 실력 잘 키워서 이렇게 이제 고리 중심으로 풀면서도 내용도 좀 알아야 된다는 거. 자, 위치 문제 가볼게요. 위치 문제는 똑같아요. 아까 봤던 순서 문제와.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죠. 정보의 단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오늘도 이제 네 문제 또 풀어줄 건데 선생님도 지금 거의 쉼 없이 아까 이제 목말라서 중간 잠깐 끊고 제가 순서 문제 하나 잠깐 끊고 이제 달려왔던 거 빼놓고 선생님 계속 지금 쉼 없이 촬영 중인데요. 위치 문제 이 네 문제 풀면서 우리 제자님들 마음들을 자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선생님 해설 강의도 이미 문항별로 다 찍어놨잖아요. 근데 너무 그 주어진 문장의 위치를 찾는 것에 집중을 하다 보면 나머지 1, 2, 3, 4, 5 선택지 중에 어느 한 부분이 단절되어 있는 거잖아요. 거꾸로 말하면. 그걸 자꾸 놓칠 수가 있어요. 주어진 문장, 바로 보면서 갈까요? 6월 문제. 이 주어진 문장의 위치를 찾는 게 중요한 건 맞는데 이게 하나의 글이고 이 글 안에서 앞뒤 부분에 분명히 단절, 흐름에 끊긴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이것도 그 관점에서 보면요. 여기 이제 정답이 2번이었죠. 뭐 바로 갈게요. 정답이 2번이었는데 여기 이 부분에서 일단 이 정도 풀이는 선생님 강의 들어왔던 친구는 알겠지만 한 번 더 점검상 여기가 first입니다. 선택지 1번 앞을 먼저 읽고 다 알죠. 근데 이제 처음 듣는 친구도 있을 테니까 주어진 문장을 보는 게 second예요. 근데 이 주어진 문장을 보면서 앞문장과 뒷문장의 내용을 유추를 해보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제일 중요한 건 뒷내용이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었죠. 근데 이 부분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것도 중요한데 거꾸로 말하면 다시 2번 앞뒤 문장에 단절이 일어났다고요. 여기서 흐름이 딱 끊겼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보세요. 여기서 자, this is because 왜냐하면 supervisor 감독관이 is responsible 책임이 있으니까요. for the employee's performance 내 직원의 그런 수행 능력이라든지 providing supervision 뭔 감독을 제공한다든지 handling out assignment 뭔가 이렇게 과제도 내준다든지 and developing the employee 그 직원을 뭔가 좀 더 발전시킨다든지에 대한 책임이 있대요. 근데 이 다음 문장 보세요. 감독관들이 슈퍼바이저, 그러니까 이제 슈퍼바이저는 상사 정도? 상사가 rate 등급을 매겨야 하나요?
이 직원의 등급을 뭐에 근거해서 performance dimensions 이 수행 능력의 차원에 있어서 이 등급을 매겨야 되나요? They cannot observe 그들이 관찰할 수 없는 그들이 볼 수 없는 주어진 문장에서 그러나 문제는 하면서 문제점에 대해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었죠. 이 감독관이 종종 일을 하는데 어떤 공간에서 어떤 위치에서 일을 해요? Apart from their employees. 자신들의 직원하고 분리되어 있는 떨어진 곳에서 그렇죠.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얘네들이 이걸 볼 수 있겠어요? 이 문장에 대한 다음 부연 설명이 되는 거죠. 앞뒷 문장하고는 연결이 안 되잖아요. 자, 보세요. 다음 문장도. 여기도 보면 이제 다시 한번 상세한 건 해설가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서 단절이 확실하게 일어나는 게 보이는 게요. 여기서 이점들 얘기하고 있고요. 적합한 온도라고 얘기했었고요. 어떤 포식자를 피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때요? 1번부터 쭉 뭔가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가 여기서 on the other hand 하면서 그래를 확 뒤집어 버리죠. 느껴집니까? 이런 것들. 단절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주어진 문장에서 뭐라 그랬냐면 특히나 이게 사실인데요. 어떤 자매한 측면이 여기는 decrease는 여기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감소되어진 반응이래요. 환경에 대한. 내가 지금 포식자한테 잡아먹힐 위험이 있는 동물인데 사슴이야. 근데 내가 잠을 잔다는 건 분명히 그렇죠. 주변 환경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낮아진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하고 자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 5번 뒷문장 보세요. 5번 앞문장까지는 잠이 추가적으로 이런 중요한 서비스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플러스가 나오다가 5번 뒤에서 만약 잠이 보편적이라면 심지어 이러한 잠재적인 프라이스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제 프라이스 해석을 마이너스로 못했으면 이상해지는 거죠. 정답이 5번이었는데 프라이스에 무슨 뜻이 있어요? 희생이나 대가. 여기서 희생이 말하는 대가가 뭐예요? 감소되어진 반응, 주변 환경에 대한. 눈 떠보니 사자가 내 팔을 이랬죠. 그래 너무 잔인했네요. 자 어찌됐건 그래서 정답이 5번 이렇게 됐던 거예요. 단절의 관점에서 한번 봐보자고요. 9월 문제 볼게요. 자 9월 문제도 바로 체크하겠습니다. 자 일단 1번 앞문장에서 초창기 인류가 진짜 뭐 돌이나 나무나 점토나 여기서 스킨은 이제 피부가 아니라 가죽이에요. 가죽이나 뭐 이런 거나 갖다 그냥 원시적으로 썼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주어진 문장에서 이제 이 구문 not until 하게 된 뭐 한 후에야 이거죠. 상대적으로 최근이 되고 나서야 과학자들이 이해하게 되는데 그 관계들이요. 구조적인 그런 어떤 재료들의 그런 요소들 그리고 그것들의 어떤 속성들 이런 것들을 비교적 최근이 돼서야 이런 원시시대에 넘어서 좀 이해하게 됐대요.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 뭐 도자기나 다양한 금속이나 쓰고 있었고요. 그 다음 문장에서도 보면 이렇게 금속에다 열을 가하는 얘기하고 있었고요. 3번 다음 문장에서 보면 좀 제한된 그런 재료들이나 좀 쓰고 있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 4번에서 보세요. 이러한 지식은 뭘 통해서 대략적으로 과거 100년 동안 그러니까 이 앞에까지는 청동기, 신석기 나오고 있다가 과거 100년 동안에나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내용까지도 보면 어떤 그들에게 지칭 정보가 여기서 단절이 또 일어났습니다. 이거 별표까지. 그들에게 권력, 힘을 주었대요. 그들에게 힘을 주었다라고 할 만한 여기서 그들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그럼 여기 그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 과학자들이 되는 거죠. 지칭 정보. 정보의 단절. 그래서 정답이 4번이었던 겁니다. 이해됐죠? 이런 거요. 마지막 9월. 여기도 바로 여러분들 이제 단절되는 부분들 바로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이건 정답률이 제일 낮았었죠. 30%요. 근데 이건 좀 의외였어요. 선생님은 이걸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걸 못 봐서 틀린 친구들은 이번 기회에 이제 앞으로 이거 잡는 패턴 잘 알아두세요. 일단 뭐 광고 얘기, 음식 선택에 대한 광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주어진 문장을 보면 자, personal stories. 자, 어떤 개인적인 이야기가 연결되는데 더 큰 narrative 이야기로 연결됩니다. To generate new identities. 그래서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낸대요. 개인의 이야기가 더 큰 이야기를 만들어낸대요. 이게 주어진 문장에 그럼 뒤에는 더 큰 이야기로 넘어가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겠죠. 이해됐나요? 그러면 여기 이제 이건 알겠어요. These consumer communities. 선생님 여기에 앞문장에 소비자 공동체란 말이 없어요. 이걸 바꿔 쓰게 한 거죠.
더 큰 공동체, 이러한 소비자 공동체. 이게 선생님 여기란 거 어떻게 알아요? Go beyond national boundaries. 국가적인 경계를 넘어선다고 했죠.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이 앞문장까지는 다 개인의 범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여기도 보세요. Everybody feels different and special. 모두가 다른 느낌을 받고 여기 앞문장에서도 여기는 과거 and now and new, old and new 죄송합니다. old and new 구조로 이어지고 있고 선생님 지금 밤늦게까지 촬영하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자, 정신 차리고 사실 좀 늦은 시간이어가지고 자, 정신 차리고 합니다. 자, old and new 구조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거 지금 보여드린 거고요. 자, 이게 personal preference, 개인적인 선호. 여기도 보면 누구도 모두가 원해요. 자기가 좀 다르고 자기가 좀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싶어 해요. 다 개인적인 거잖아요. This supposedly individual preference. 전부 다 뭐예요? 난 개인적인 걸 원해요. 그런데 여기서 그 개인의 이야기가 뭐와 연결돼서 이제 더 큰 범주의 내러티브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걸 뭐라고 바꿔쓰기 한 거고요. 이러한 소비자 공동체가 국가의 범주를 넘어선다 이렇게 했던 거. 갑자기 왕 하고 We are the one 하면서 커져버리죠. 정답 5번. 알겠죠? 오케이. 요약문입니다. 선생님 사실 이제 논스톱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중간에 목이 아파가지고. 자, 요약문인데 요약문에 이렇게까지 써놨죠. 요약문 먼저 봐야 되는 건 알죠. 아는데 급한 이유로 요약문을 안 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두 문제 보여드리면서 한 번 더 확신을 심어줄게요. 요약문의 구조는 글의 구조와 일치합니다. 이게 문제 푸는데 얼마나 효용이 큰지 다시 한번 느껴보세요. 6, 9평 시험지와 비교해보면서요. 그 다음 선택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분석 똑바로 하시고 특히나 부정어구 있는 경우 말장난 많이 했으니까 주의하세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6월 문제인데요. 자, 영국 귀족들에게 있어서 하면서 이 부분이요. 여기 뿔마 잡기 너무 좋죠. and로 이어지니까 순접이죠. 여기가 플러스면 여기도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면 여기도 마이너스. 그럼 선택지에서 그 뿔마 장난만 혹시 말장난한 것만 주의하시고 천천히 보시면 답이 나와요. 답이 나온다는 표현 잘못됐네요. 답이 굉장히 좁혀집니다. 보세요. 나무를 심는다는 것이 어떤 역할을 했는데 자, 자신들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A한 소유권을 만들었대요. 그럼 다시 내가 가지고 있는 땅에 나무를 이렇게 심었단 말이에요. 이건 사람인데. 자, 사람이 나무를 이렇게 심었어요. 네, 사람이 나무를 이렇게 심었어요. 지금 갑자기 사람을 심을 뻔했네요.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늦은 시간이라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봤더니 상식적인 선에서 보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에 나무를 심는다는 건 일단 좋은 행위예요. 그런데 만약에 마이너스가 답이라면 굉장히 참신한 글인 거죠. 자기 땅에 나무를 심다니 이러면서 굉장히 참신한 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불안정하다? 지속하는 거, resting 계속하는 거, official 공식, 내 땅이 공식적이 되는. 그러니까 1, 2번은 굉장히 물음표스럽다고요. 자, 그래서 그것이 또한 여겨지는데 자신의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나무 심어가지고 충성심을 확고하게 해준다. 충성심을 과장은 마이너스죠. exhibition 보여준다. 전시한다. 속인다. 마이너스. 정당화 좋은 단어 아닌가. 이것도 이번 기회에 해설 강의에서 선생님 본 해설 강의에서도 얘기했지만 내가 수능을 못 본 걸 정당화한다. 좋은 단어예요. 물론 정당화라는 말이 좋은 뉘앙스를 가질 때도 있겠지만 특별한 경우 아니면 정당화는 동의어가 변명입니다. 포장했을 뿐이에요. 알겠죠? 마이너스입니다. 됐나요? 그러면 잠깐 순접 선택지가 넌가? 이 생각이 든다고요. 물론 봐야죠. 언어 선생 얘기해가지고 정답 3번하고 넘어가겠어요. 시간도 아무리 없어도. 다만 우리가 지금 요약문을 먼저 보고 왔죠. 그러면 이 글도 분명히 열거되는 패턴을 중심으로 미리 체크를 해볼까요? 여기 열거되는 패턴을 중심으로 글이 절반 정도로 쪼개서 상단은 A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을 거고 절반 이후 어느 부분에서 뭔가 그리고 하면 열거가 되면서 B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겠죠. 이렇게요. 네. 이렇게 앞부분이 나와 있겠죠. 잠시만요. 네. 마우스도 저기 있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네, 갑시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여기
had additional advantage. 자, 추가적인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열거가 되고 있는 거고, 그러면 다시 자신들의 어떤 재산이라든지 자신들의 permanence, 이 토지에, 자신들의 토지에 대한 주장권에 대한 그런 영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막 선언하게 되는 거죠. 확고해지는 거고, 국가에 대한 그런, 여기 또 밑에 친절하게 별표 치고 또 나와 있죠. 애국적인 그런 행위라고, patriotic. 근데 이거 좀 의외예요. patriotic. 이 정도 단어는 알아두는 걸 권장하는데.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상한 대로 내 땅이 영구적이 된다, 지속한다. 그걸 보여준다. exhibition. 이렇게 됐던 겁니다. 알겠나요? 그러니까 요약문을 먼저 천천히 분석해도 후보군이 바로 잡히는 거예요. 자, 9월 문제도 보면요. 이번엔 정반대죠. 올도. 그럼 이건 앞에 거 함에도 불구하고 뒤에 거 하다니까 이 서로 간에 상대 개념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부정어구가 장난질을 또 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컴퓨터라는 게 확실히 A하다 했는데 컴피턴트 좋다, 도미넌트 지배적이다, 압도적이다, 불완전하다, 인상적이다, 비효율적이다, 뿔마 잡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했으니까 뒷문장을 봤는데 그게 가로막습니다, 방해합니다 라고 이미 여기서 마이너스라고 얘기했죠. 앞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플러스. 그 컴퓨터 좋아. 좋아. 인상적이야. 그런데 뭘 가로막은데 여기가 플러스가 돼야 되나요? 마이너스가 돼야 되나요? 뭘 가로막아야 나빠집니까? 이거죠. 컴퓨터가 좋지만 나빠 이 얘기인데 뭘 가로막아야 나빠지는 겁니까? 당연히 좋은 걸 가로막아야 되겠죠. 그럼 종합적인, 편견 있는, 합법적인?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만 천천히 분석해 보더라도 A번, 1번이 답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다 또 하나 더 가서 이 글의 구성 역시 어떻게 돼 있겠습니까? 이 글의 구성 역시 분명히 뭐라고 나오다가 역접 대조장치로 이렇게 나오겠죠. 요약문은 글의 구성과 일치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답이 되는 힌트들을 먼저 살펴보면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으니까 A번 플러스 나왔던 거고 또 역점 나오면서 그러나 그것이 diminishes perspective,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점들을 줄여버린다고 했으니까 예상한 대로 우리의 전반적인 comprehensive, 종합적인 판단 능력, 우리 시야를 좁히는 거니까 종합적인 판단 능력을 좁힌다는 얘기로 떨어지는 겁니다. 자, 총정리, 유형별 총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장문독해 밑줄까지 아까 어휘까지 다 정리했고 장문독해 주제 제목은 앞에서 얘기했던 주제 제목과 동일한 패턴으로 풀면 되니까 같이 좀 묶어버렸는데요. 지금 선생님이 압축 강의로 좀 준비를 했지만 얘기했던 것처럼 분할 해설 강의도 따로따로 있으니까 한 번 더 살펴보시되 6, 9평 시험지를 천천히 분석하시면서 수능도 동일한 패턴으로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괜히 불안에 떨면서 수능 앞두고 쓰잘데기 없는 이상한 봉투 모의고사나 풀지 마시고 6, 9평 시험지, 사실 영어에 국한된 게 아니라 다른 이제 국어, 수학, 탐구도 마찬가지니까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기출에 대한 완벽한 분석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6, 9평 시험지를 거의 달달달 머릿속에 외워간다 생각할 정도로 패턴 분석 똑바로 하시고 수능장에 가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선생님이 준비한 강의고요. 올해 이번 연도에 수험생들에게 줄 수 있는 선생님 마지막 선물입니다. 입시 준비하는데 도움이 조금이나마 됐길 바라고요. 이제 더 넓은 세상에 가서 이제 우리 포마스쿨에서는 입시 강의 말고 뭐 나원서라든지 그죠? 선생님이 제공하는 다양한 좀 교양을 위한 영어 수업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이제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는데 마지막 한 발자국 더 나가길 바랍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안녕.